작년은 저기 블루님 스튜디오였었고 네. 그때 마이크 난리 났던 거. 네. 블루님 카메라 메모리 뻥 나가고, 그게 소니 카메라 종특이거든요. 그 메모리 뻥 나는 거. 뭐, 누구는 한 번도 겪은 적 없네, 누구는 맨날 겪네, 뭐 이러긴 하는데, 하여튼 문제가, 소니 카메라는 그게 좀 약간 고질병이고, 하여튼, 그랬고, 그 전에였나 보다. 네, 그 전에 왔던 것 같아요. 2023년에 네.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저희 그래도 옛날에 한번 둘이서만 또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연말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저것 때문에. 그때는 이제 고깃집이 따로 있을 때. 그때는 고깃집 따로. 고깃집이었는지 아니면 어벤져스 그냥 뭐 한다고 했었던 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하여튼. 특집처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하여튼. 저희가, 오늘은 연말 스페셜, 저희가 연말 약간 전통이에요. 직접 대면에서 하는 거. 그래서 오늘도 홍대 모처에 스튜디오 왔고요. 원래는 블루님까지 이렇게 모시면 좋았을 텐데, 블루님이 이제 내년, 지금 CS를 듣자 하니까 CS 출장 있으시대요. 그래갖고, 내일 나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 출국 중지 때문에 두기하게.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저희 연말 망어워즈 투표를 좀 앞당겨서 이제 녹음도 한 주 정도 앞당기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블루님을 모실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내년부터는 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 지난 방송 요번에 되게 오랜만에 이제 지난 방송 이제 편집을 제가 요번에 몰아서 했는데 지난해랑 지난해에도 제가 아팠더라고요. 예, 제가 그러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좀 몸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독감이었던 것 같고, 독감을 걸려서, 지지난주구나. 지지난주 일주일 내내 그냥 거의 죽었다 살아났고. 하여튼 조심하세요. 저 아직도 다 안 났어요. 사실 독감은 다 나았는데 그 사이에 감기를 또 걸렸대요. 병원에 코 안에 보니까 염증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래서 날씨가 워낙 오락가락하니까 어느 날은 춥다 어느 날은 막 했다니까 뭐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네,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일단 뉴스거리가 사실 연말 되면은 지난 방송 때도 작년에도 이 소리 했던 것 같은데 보통 연말엔 뉴스가 없어야 돼서 왜 이렇게 뉴스가 많을까요? 작년에도 그런 거고. 뭐 하여튼 근데 이제 팔로우부터 하면은 제가 이제 지난해 이제 프리쇼 때 제 맥북 얘기를 했었죠. 뭐 자꾸 이제 윈도우 서버가 얼어붙어서 뭐 강제 재부팅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카라비너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데 업데이트를 드리자면 그 뒤로도 카라비너를 지웠는데도 그런 계속 그래갖고 결국은 세코이아로 롤백을 했어요. 저 타호에서. 그 과정에서 완전히 노트북을 갈아엎었습니다. 아마 갈아엎는 걸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어요. 그게 제가 모르는 뭔가가 문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타워가 문제였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굳이 이거를 다시 타워로 올려서 또 그 난리를 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세코이아에 있을 것 같고요. 누구는 심하면은 타워를 아예 건너뛰고 맥OS 27로 그냥 바로 가야 되나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고. 왜냐하면 이게 또 갈아엎는 것도 일이거든요. 드롭박스 다시 깔아야 돼. 이제 환경 셋업 다시 다 해야 돼. 앱도 다시 다 깔아야 돼. 아주 귀찮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박스 오피스 업데이트 저희가 이건 저희 지난해 애프터쇼 때 했는데 포스트쇼 때 했는데 저희 귀멸의 칼날이 1위를 했다. 네. 1위를 했었는데 그 사이 저희 방송 안 하는 사이에 주토피아가 갑자기 등장을 하더니 뛰어넘어서 지금 700만을 가고 있다죠? 아마 700만 넘었다고 그랬어요. 700만을 넘었네요. 753만. 역시 가족 영화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50만을 해서 1위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바타가 좀 많이 늦게 개봉해서 아마 연말 순위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벌써 아바타가 5위네요. 400만. 네. 그래도 아마 주토피아가 이제 약발이 다 해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주토피아를 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네. 이틀 내로 350만이 봐야 됩니다. 가능해? 물론 일주일 동안 400만 했는데 지금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아바타는 이게 로스가 적어요. 점유율 로스요? 네, 점유율 로스가 적어가지고. 근데 내일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그러네요. 12월 30일입니다. 하루 만에 400만 명 봐야 돼요. 가능하겠냐고.
뺑뺑이 돌려도 힘들 것 같은데. 지금 5위인데 아마 내년까지 보면은 뭐 넘겠죠. 수익성은 내년까지 넘고, 하면 그래서 넘겠는데 올해는 힘들 거다. 올해 왜냐면 어차피 올해 박스 오피스는 올해까지만 카운트하는 거니까 아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떠셨나요, 아바타는? 보셨다 그랬는데. 네, 아바타 이제 아바타 자체로만 봤을 때는 살짝 아쉽고, 일단 디즈니는 이걸 시리즈로 만들지 못해서 천추의 한이었을 거고, 보면은 2탄이 스피노프도 만들어낼 것 같고. 그쵸. 스팀 2탄, 3탄을 봤을 때 이거는 사실 드라마 시즌 하나로 끌고 가면은 디즈니 플러스가 살 수도 있었어요. 디즈니 플러스를 살릴 수 있는 프랜차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카메론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했죠.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드라마로 만든다 그러면은 제작비가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 자체가 사실 좀 2탄, 3탄이 이게 뭐라 그래야 돼? 큰 트위스트가 없어가지고 사실 2편, 3편이 비슷해요. 이게 나중에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올려주신 말로는 원래 이게 하나짜리였는데 시간상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3시간, 3시간 자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6시간짜리 하려고 그랬어? 이제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 인터미션 필요한 6시간짜리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아쉬웠을 것이다. 근데 일단 계획은 5편까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미 아역 배우들 때문에 먼저 찍은 부분도 있다고 네, 하고, 맞아요. 4편 중 미리 찍었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카메론 본인은, 이제 또 좀 딴 것도 좀 하고 싶은데, 하지만 이제 디즈니가 열심히 쇼미더머니를 치겠죠. 그쵸. 네. 아마 디즈니에서는 놔주지 않을 것이고, 네. 이제. 최소한 다 만들 때까지는 놔주지 않을 것이고. 다 만들고 나서도 괴롭힐 거예요, 아마. 우리 스피노프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못해 애니메이션이라도 만들자. 근데, 카메론이 자기가 직접 감독하는 거는 성공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제작을 하거나 이런 거는 영 힘을 못 쓰거든요. 지난번에 터미네이터도 그랬고 다크페이트도 근데 이제 그때 감독인 팀 밀러가 얘기하기로는 카메론이 너무 참견해서 힘들었다. 그런 인터뷰를 봤던 것 같거든요. 너무 참견을 많이 하더라. 하여튼 그래서 제 생각에 그냥 아바타는 그냥 다 만들고 그냥 가는 게 낫지 않나. 사실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런 카메론이 계속 그런 인터뷰들을 하잖아요. 일단은 지금 4편 4년 남았던가 그래요. 네. 29년 개봉 29년 예정이에요. 개봉. 그러니까는 아직 한참 남아갖고. 그래서 솔직히 이제 카메론 입장에서는 거의, 왜냐하면 자기도, 카메론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지금? 54년생이니까, 77순 넘으셨네. 이제 자기도 커리어가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을 텐데, 딴 거 하고 싶겠죠. 아바타로 끝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아바타 5편 연달면. 하여튼 그래서, 그런 말도 했다면서요. 4, 5편 제작이 불발되면 자기가 내용을 죄다 까발리는, 각본집을 올리겠다. 아니요. 자기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내용을 다 까발리겠다. 그랬대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저 디즈니가 하겠니? 근데 제임스 카메론이 원래 자기가 뭔가 만들려고 했던 것들 각본을 발표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스파이더맨 만들려고 하다가 불발났을 때도 나중에 자기가 이거 각본으로 업로드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공개를 했었어서. 요즘은 그것도 좀 그런다면서요. 각본 공개하는 것도 그쵸. AI 때문에. AI로 훈련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안도르도 원래 공개하려다가 공개를 안 하겠다로 방침을 바꾼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AI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아바타 4편, 5편이 불발되면이라는 계속 전제를 까는 걸 보면은 자기가 안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만 만들고 싶어, 카메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2편도 안 봤고 3편도 안 보긴 했지만 1편도 되게 오래전에 봤으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5편까지 나올 영화인가 싶긴 해요. 물론 제 의견에 반대할 사람들 엄청 많을 겁니다. 그렇긴 한데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1편은 그냥 딱 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이거 늑대와 함께 춤을 해 그걸 배경을 우주로 옮긴 거 아니냐. 이거는 결국은 결국은 원주민들이 외계인들이고 나비인이고 그런 거잖아요. 딱 그리고 케빈 코스트너가 제이크 썰리고 그 상황인 거잖아. 케빈 코스트너 맞죠? 맞지. 그래서 사실 내용 자체에 그렇게 제가 놀란 감독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아바타는 그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원래 근데 카메론이 그런 거 만들던 시절은 거의 터미네이터 이후는 없던 거다. 아바타 내용이 살짝
그런 거기는 해요. 그 개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개발에 대한, 개발, 식민지 뭐. 개발에 대한 반대, 뭐, 요런 메시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뭐, 물론, 이게 식민지 시대 이런 얘기가 사실은 좀, 이제는 좀 옛날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뭐, 근데 이게 또 환경이랑 또 이제 겹쳐서 보면은 뭐,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뭔가 더 많은 걸 기대했나? 너무? 사실, 터미네이터를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 AI의 뭐 이런 그런 그 시기를 예측을 한 건데.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좀, 뭐 신박한 거라기보다는 뭐라 그래.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인 건 알겠거든요. 근데 이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뭐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사실 뭐 와이프도 별 관심은 없어서 저희 안 봤습니다만 저희 뭘 얼마 전에 내일 주토피아 2를 볼 거고 저 위키드를 위키드. 지난 주말에 봤어요. 진짜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아내가 이제 그걸 받아왔는데 저 예매권을 받아왔는데 CGV에서만밖에 안 되는데 이제 지금이라도 봐야지 했는데 서울에 용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겨우겨우 예약해갖고 겨우겨우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근데 확실히 약발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위키드가 원작도 2막이 너무 약하다가 이제 비판점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뭐 1막에 저 디파인 그래비티랑 다 파퓰러랑 다 유명한 노래들은 다 1막에 집중이 돼 있고 2막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보겠다고 노래를 2막에 다 추가를 했잖아요. 포굿에다 다 추가를 했잖아요. 각자 노래 하나씩. 그래도 약발이 떨어집니다. 뭐 개연성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원작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을 못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하여튼 1편에 비해서는 확실히 임팩트는 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다. 또 내용이 또 많이 빠졌네. 자, 그런 고로 이제 고깃집 슬슬 넘어갈 건데 이제 아바타 얘기를 한 김에 둠스데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불과제죠. 아바타의 이제 상영하기 앞서 이제 둠스데이 예고편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메가박스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메가박스 일반관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2편이 공식적으로 나왔고 3편째가 이제 지금도 유출이 열심히 되고 있는데 네. 일단 이거는 아바타 개봉 전부터 지금 살짝 뉴스로 뿌렸던 건데, 원래 이제 디즈니에서 이제 아바타를 개봉할 때 매주 한 편씩 어벤져스 둠스데이 예고편을 흘리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 우리나라 치면 N주차 특전입니다. 예, 그쵸. N주차 특전으로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 보려고 극장을 가나 하는데, 진짜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첫 주에는 이제 예고편이 녹화돼서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냥 공식 예고편을 공개를 했고, 그게 이제 스티브 로저스 편이 나왔고요. 2차가 토르였다고 하고, 지금 3차가 닥터둠이라고. 아니요, 엑스맨. 엑스맨은 이번 주 아닌가요? 이번 주가 엑스맨. 이번 주가 엑스맨. 지금이 아마 다음 주가 닥터둠일 가능성이. 닥터둠이 이제 다음 주의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엑스맨도 지금 다 떴어요. 네, 나왔다고는 봐서 이제 저는 그게 이번 주인 줄 알아가지고. 네. 이번 주가 3주차인데 제가 지금 3주차가 4주차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3주차가 지금 엑스맨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 이게 사실 이렇게 예고편 마케팅 전략은 되게 옛날 마케팅. 그렇죠. 옛날에 스타워즈 에피소드 1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위협 그때도 막 20년 만에 나오는 15년 16년 만에 나오는 스타워즈니까 이제 예고편이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발달되지 않던 시절이고 막 그때 막 그런 옛날에 애플 퀵타임 예고편 사이트 있었거든요. 2010년대 막 2000년 후반 이때 사실 보면 아실 텐데 이제 애플이 이제 영화사들이랑 해갖고 이제 예고편을 다 이제 퀵타임으로 지네 이제 퀵타임 기술도 홍보할 겸해서 올려놓은 데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까지 애플 트레일러스라고 있다가 이제 셧다운 한 걸로 아는데 이제 그런 데서 막 이제 예고편 하나 볼라 그러면 진짜 거의 한 10분 걸리고 막 버퍼링 하는데 10분 걸리면 다 받아놓고 이제 한번 쭉 보는 거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인터넷이 많이 유튜브 같이 이런 식으로 막 쉽게 볼 수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예고편 마케팅이 그게 가능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스타워즈도 그때 막 뭐에 붙어 있었다더라? 미조 블랙인가? 브래드 피트 나오는
그 영화 앞에 이제 붙어 있었는데 그거를 보려고 그것만 이 스타워즈 예고편만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수 있었다. 영화는 이미 봤고. 네, 나는 예고편 보러 다시 가는 건 예고편 다시 보러 가는 거다. 약간 그런 데가 있었대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번에도 좀 비슷한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어벤져스 예고편에 그 쿠키 영상이 3시간짜리 무슨 판도라에서 벌어진 3시간짜리 뭐라더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하여튼, 그래서 이 전략이 다시 돌아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논란은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아이맥스 영화. 지금도 사실 아이맥스 쪽에서 이제 아바타 앞에다가 지금, 오디세이를 프리뷰를 붙여놓고 있죠. 6분짜리라는데. 그거를 사실, 논란은 많이 했던 전략인데, 근데 논란인 저는 좀 좀 예외로 봐야 되지 않을까. 논란이 하는 방식은. 논란, 아이맥스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이맥스에서, 거의 특급 대우 하시잖아요. 그쵸. 요번에 그 얘기도 나오더만요. 그 논란의 요구 사항에 맞춰서 카메라를 필름 카메라를 새로 개발했다고. 그래서 더 조용하고 더 작고 소형화되고 이랬대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오디세이를 다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자기가 아이맥스만으로 영화를 찍겠다 이랬는데 그거에 맞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름이 킬리 카메라인데 그 이제 게임 어워즈의 그 제프 킬리 아시죠? 네. 그분 부모님 이름을 딴 거래요. 그 두 부모님이 다 아이맥스에서 근무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머니는 아직도 근무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하여튼 제프 킬리 부모님이 그 성을 따서 킬리 카메라라고 했답니다. 그 카메라를 개발하는 데서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그걸로. 하여튼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아바타가 절박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은 어벤져스가 절박해서 이러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둘 다일 수 있죠. 어벤져스는 어벤져스대로 지금 급하고 해결해야 될 게 많고 아바타는 이 3시간짜리 영화를 한 번만 보고 사람들이 안 오지 않을까. 엔차하기 힘들죠. 네. 3시간짜리는. 엔차를 하려면 어떻게든 묶어놔야 된다. 하다못해 너희가 직접 트레일러를 보고 집에 가더라도 돈은 들고 가라. 돈은 내고 가라. 네, 돈은 내고 가라.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아까 그 스타워즈 얘기도 할 때도 어차피 극장이나 그쪽 입장에서 상관없죠. 어차피 돈은 벌어도. 네, 돈은 내고 가라. 팝콘 안 사도 된다. 일단 보고는 가라. 돈은 내라. 저는 솔직히 스포일러라면 스포일러. 크리스 에반스도 나온다고 했어요. 네. 그게 첫 번째 예고편. 이거는 이미 온라인으로 떴으니까 그걸 사치는데 굳이 싶어요. 그냥 로다주가 닥터 둠으로 나온다는 것까지는 그래 좀 히어로였던 애가 빌런이 됐네. 약간 그런 재밌는 트위스트라도 있는데 굳이 스티브 로저스를 또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스티브 로저스가 은퇴를 하고 딱 진짜로 그냥 딱 그 샘 윌슨한테 그러니까 팔콘한테 넘겼으면은 그냥 그거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康사태 이후로 지금 마블이 계속해서 갈팡질팡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애초부터 이게 빅피처였는지. 빅피처는 아니었을 것 같고. 그쵸. 네. 딱 캉 이후로. 캉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로 매출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매출이 심하게 떨어질 줄 몰랐다. 근데 제가 이제 듣는 팟캐스트 중에 이제 이제 영화 제작 과정에서 좀 어려웠던 영화들에 대해서 다루는 곳이 있어요. 이제 It was a 삐리리 쇼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이제 후원을 해서 이제 거기 디스코드에 들어갔는데 그분들 이제 거기 이제 호스트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마블이 그분의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그러니까 엔드게임까지는 뭔가 하나의 그거를 보고 달려왔잖아요. 인피니티 스톤 아니면 타노스 그 하나의 적과 하나의 목표치를 갖고 그 인피니티 사가라 해갖고 딱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게 없어요. 다 없죠. 뭔가 하나로 그러니까 캉으로 모이려고 했는데 그거 터지고 조나단 메이저 사태가 터지고 그것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걸로 해서 캉 다이너스티라고 해갖고 그걸로 모일라 그랬는데 중간에 빠그라지고. 네. 그래서 완전히 비전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사태가 많이 문제라고 제가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거기서 뭔가 문제가 시작됐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마블 입장에서도 비전을 잃었고 어떻게 이거를 영화를 이어갈지도 비전을 잃었고 그 와중에 드라마가 너무 많이 나오고 디즈니가 드라마 열심히 만들어라 우리 디즈니 플러스 흥해야 된다 했다가 올해부터는 좀 줄이겠다 그랬죠. 네. 올해인가 작년인가부터는 좀 줄인다고 했고 그게 아바타를 시리즈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죠. 그 케빈 파이기는 그거고요. 저기 여기 직원이고요. 이제 그쵸. 카메론은 프리랜서는 아닌데 프리랜서보다 더 강력해. 거의 디즈니를 거의 을로 만들 수 있는 거의 그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가 아니까. 옛날에 그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데드풀 만들 때, 그 당시에는 이제 폭스였죠. 데드풀을 만들 때 이제 그 팀 밀러가 아마 카메론한테 그번을 보여줬나 봐요. 아직 데드풀을 만들까 말까 막 이러고 있을 때 보여줬는데 제임스 카메론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폭스한테 개인적으로 압박을 넣었다. 이런 얘기가 이 영화 만들고 무조건 청불 유지해라. R 유지해라. 그거를 개인적으로 폭스한테 압박을 넣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아바타가 컸으니까. 뭐 그때도 이미 막 제가 기억하는 그때도 이미 막 아바타 소편 만드네 만에 막 그러고 있었을 시절인데 카메론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폭스가 깨갱하는 거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블이 확실히 이런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뭐 이제 여러 요인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이제 엔드게임 이후로 그걸 잃은 거죠. 비전을. 그러니까 하나로 달려오던 게 뭐 이게 너무 나오는 애들이 너무 많아진 것도 있고 그때와 다르게 이제 인피니티 사가 때와 다르게 이건 왜냐하면은 인피니티 사가 끝난다고 해서 모두가 갈린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세대 교체가 된 건 아니잖아요. 한데. 토르는 아직도 있고. 네. 아이언맨은 지금 스티브 로저스는 은퇴 안 했더니 은퇴 못했고, 지금 이제 토니 스타크, 이 로다주의 토니 스타크와 닥터 둠의 연결점이 뭐냐가 따라서 이제 토니 스타크가 은퇴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그게 또 나오긴 하겠지만서도, 그러니까 이게 닥터 둠까지는 그래, 로다주, 그래, 이러는데, 이제, 스티브 로저스가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진짜로 얘네들이 절박하긴 하구나 싶은 거예요. 이게 기대가 되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긴 볼 텐데, 네. 보기는 볼 텐데, 지금, 제가 사실 마블 영화를 거의 많이 안 올해는 다 봤어요. 올해 나온 거는 다 봤는데, 올해 브레이브 뉴월드랑, 썬더볼츠랑, 판타스틱 4, 3개 나왔죠, 올해. 데드풀은. 데드풀 울버린이 올해였어요? 네. 작년 아니었어요? 올해였어요. 그래요? 작년 아니었나? 작년이었네요. 작년이. 작년이었네. 작년이었어요, 작년. 걔는 작년이었고, 작년 7월에 나왔어. 그러니까, 올해 건 다 챙겨봤는데, 제가 안 본 게 몇 개 있어요. 블랙팬서도 아직 안 봤고, 와칸다, 이름이 뭐였니? 와칸다 포에버구나. 네. 그것도 안 봤고, 마블스도 아직 안 봤고, 드라마는 더더욱 안 봤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챙겨볼 것도,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스타워즈처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스타워즈는 솔직히, 물론 드라마가 많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영화랑 드라마랑 좀 나누어져 있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솔로에서 갑자기 다스몰이 갑툭튀한 거 빼고는, 왜냐면, 클론워 클론 전쟁 이런 거 봤으면은, 제가 왜 갑툭튀했는지 알겠지만, 영화만 본 사람들은 왜 저 1편에서 죽은 애 아니야? 왜 나와? 딴 애인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스타워즈는 그래도 나름 다 잘 분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안도르가 그나마 좀 연결고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로그원을 즐기는, 물론, 그러니까 안도르를 보고 로그원을 보면은 더 뭔가 울림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안도르를 안 봐도 로그원은 즐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솔직히 스타워즈가 나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 이제 만달로리안과 그루그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걔는 마블은 너무 이거를 엮어놓은 거죠. 이게 분리를 좀 시켰어야 되는데 특히 그때 제가 예를 하나 들었던 게 닥터 스트레인지 2편을 보려면 무조건 완다비전을 봐야 되잖아요, 사실. 그쵸. 완다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려면 완다비전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애들도 완다비전에서 처음 나오잖아요? 뭐냐? 이게 사실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 덕후들이 아닌 이상 그게 엄청나게 큰 그건 것 같아요. 좀 걸림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마블이 엔드게임 이후로 계속해서 헛발질을 꾸준히 했고 그러니까 아까 그 호스트분의 주장은 뭐였냐면은 퀄리티가 내려간 건 아니라는 거죠. 영화의 퀄리티. 그러니까 개개인 영화의 퀄리티가 내려간 건 아닌데 여전히 개개인의 영화를 보면은 이번에 썬더볼츠도 잘 만들었어. 네, 잘 만들었고 브레이브 뉴월드는 조금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고 판타스틱 4도 괜찮았고 다 괜찮은데 이게 비전이 부족한 거죠. 이 세계관을 이끌고 갈 비전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사람들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 만들었네, 안 만들었네를 떠나서. 그리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좀 아쉽기는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둠스데이 보기 전에 또 복습을 해야 된다. 결론은.
그 복습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은 전혀 이렇게 판타스틱 4만 보면 되나? 네, 판타스틱4도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봤을 때 지금 그냥 홍보하는, 엔드게임에서 네, 엔드게임에서 이어진다는 느낌으로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스티브 로저스 나오고, 토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맨 나왔고, 이제 닥터 둠 나올 건데, 그 닥터 둠은 사실 쏟아주니까. 이전에서 본 것도 이제 로다주밖에 없고, 뭐 앞에 판타스틱4에도 뒤에 조금 나온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앞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영화들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등장인물들이 있긴 하죠. 네, 뭐 그렇게야 한데, 지금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영화만 봐도 되긴 한다. 네, 본격적으로 밀려고 하는 딱 주요 인물들이 그 네 팀인 거잖아요. 세 팀인 거죠. 네 뉴 팀. 어벤져스랑 판타스틱 4랑 그 다음에 샘 윌슨의 어벤져스 누가 있는지 거기 안에 누가 네.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보면은 또 잘한 게 그러니까 마블이 그래도 나름 뭔가 생각을 하긴 했구나 싶은 게 지금 미는 캐릭터들이 다 나름 성공했던 영화들이에요. 네. 뭐 샹치도 그렇고 샹치도 성공했으니까 샹치가 나오고 그리고 뭐 판타스틱 4 그래도 최근 거니까 그리고 썬더볼츠도 뭐 최근 거니까 얘네들은 그런데 뭐 나머지는 좀 그래도 사람들이 봤을 법한 캐릭터들로 채운 것 같기는 하거든요. 로키도 그렇고 뭐 로키도 다시 나오죠. 네. 거기 그 캐릭터 카드 있었던가요? 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로키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알만한 등장인물도 위주로 이터널스는 그냥 완전히 나가리 됐잖아요. 그쵸. 걔는 다시 할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이터널스는 영화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걔도 그 문제였던 것 같아요. 톤이 너무 달랐어요. 다른 마블 영화들이랑. 그리고 막 왜냐면 닥터 스트레인지 2편이 그래요. 마블 최초의 호러 영화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샘 레이미가 감독을 하고 호러 영화다 이러긴 했지만 그 정도 순한 맛이지. 그쵸. 뭐 물론 사실 바디 호러는 저 데드풀과 울버린이 더 심했는데. 뭐 그렇게 한데 이제 분위기상으로 따졌을 때는 그쵸. 이제 뭐 분위기의 호러인 거죠. 사실 바디 호러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그러니까 마블이 지금 둠스데이를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둠스데이를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약간 그런 느낌. 그쵸. 일단 좋아했던 것들로 잘 있었던 영화 성적 괜찮았던 거 그다음에 그래도 이제 올해 나왔던 영화 3편은 그래도 얘네 사실 올해 나온 영화 3편은 사실 둠스데이를 위한 셋업이잖아요. 이 그쵸. 영화 3편 다 각 축을 담당하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엑스맨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솔직히 엑스맨은 사실 저거죠. 20세기 폭스 우리가 샀다. 그쵸. 알아서 잘 기어라.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요번 영화에서 아예 엑스맨을 완전히 끝내버리지 않을까. 옛날에 저희 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엑스맨을 완전히 끝내버릴 것 같다. 근데 그 엑스맨을 완전히 끝낸다기보다는 지금 엑스맨을 하려고 엄청 또 그걸 준비를 해놨거든요. 뭐 미즈마블에서 뮤턴트. 미즈마블. 네. 마블스에서 마블스를 안 봐서. 마블스도 있었고 미즈마블에서도 이제 누가 나와요? 옛날 엑스맨 테마곡을 썼어요. 너 이제 뭐 돌연변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하면서 이제 미즈마블한테 엑스맨 부금을 깔아주고 뭐 이랬던 거가 있어가지고 엑스맨 프랜차이즈를 어떻게든 하려고 지금 뭐 엑스맨 옛날 애니메이션도 하고 뭐 마블 스튜디오가 그런 것들로 봐서는 엑스맨을 어떻게든 이제 이어붙여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어벤져스인 것 같고 뭐 끝낸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뉴먼즈를 끝내버리고 근데 굳이 하긴 뭐 옛날 캐스팅이라고 하기는 어차피 그 신 캐스팅이 다 과거 이야기라서 신 출연진을 하긴 힘들었구나. 그 퍼스트 클래스 이후에 데리고 오긴 힘들었겠구나. 네, 그리고 아마 저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존 캐스트들은 이제 바이바이를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설정들 한번 또 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마블 IP 자체를 정리하는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이게 한번 이제 총정리를 한번 쭉 끝내고 그러니까 마블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마블이 엔드게임 이후로 엔드게임에서 그러니까 한 실수가 완전하게 클리어 브레이크를 안 한 게 좀 실수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완벽하게 딱 자르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거는 스티브 로저스를 다시 데리고 온 거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뭔가 계속해서 넘어오는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엔드게임 이후로 그냥 관심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뭔가 사실 이런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거의 몇 안 되는 성공 사례 중 하나라 나머지 다 망했잖아요. 몬스터버스는 괜찮다. 몬스터버스 정도만 살아남았고 그냥 걔네들이야 뭐 몬스터버스가 잘한 거는 너무 안 퍼졌다는 거죠.
요번에 그냥 드라마 처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모나크 그 처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걔네들은 그걸 잘한 거죠. 집중을 잘한 거죠. 그냥 막 이렇게 막 DC의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처음에 많은 애들을 너무 순식간에 소개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냥 고지라하고 킹콩 둘만 해갖고 그걸로 잘 이끌어 왔는데 뭐 하여튼 그거 외에 나머지 다 망했잖아요. 뭐 다크 유니버스 망했죠. 저 또 DCU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DCU도 보면은 그냥 슈퍼맨의 살짝 저스티스 게임인가 뭔가 네, 걔네들 그쵸. 살짝 그냥 넣어놓고. 예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래서 어려운 건 알겠어요. 이런 거대해진 세계관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 자체가 힘들죠. 뭐, 워낙 그것도 늘어나니까. 근데, 뭐, 세계관을 계속 하되, 어느 순간에서 선을 자를 필요는, 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을 잘한다고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오전에 지금 잠깐 막 돌아다니다가 생각나서 혼자 얘기했던 거는, 어느 날 이러다가 이제 마블 유니버스에서 이제 20세기 폭스의 다른 영화 프랜차이즈가 나올 수 있다. 뭐 예를 들면은, 슬리밍 돌렸는데, 저기 토르크 막토가 토르크 타고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살짝 테스트하는 느낌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멀티버스라는. 네, 멀티버스 핑계 하에 뭔가 자꾸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다양한 IP들을 통합해가지고 디즈니의 하나로 묶어서 가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왜냐면은 디즈니 자체가 계속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게 만화 쪽에서는 이번에 20세기 폭스 프랜차이즈랑 마블이랑 계속 크로스오버를 하고 있거든요. 뭐 에일리언 대 어벤져스 뭐 이런 것도. 만화는 그런 거 하는 거 재밌어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상 마블 유니버스가 넘어와서 성공을 했던 게 원래도 그 그냥 그 마블 유니버스 자체도 시작은 원래 그냥 단독적인 캐릭터로 시작했다가 얘네들이 싸워서 이기면 누가 이길까 뭐 요런 발상에서 시작해서 하나로 합쳐짓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이거 테스트 하면서 뭔가 시리즈처럼 낼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얼마 전에 또 마블 좀비즈도 네. 예, 했잖아요. 그 마블 좀비즈도 사실은 이게 전혀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이러면 어떨까 하고 냈던 아이디어가 만화로 됐던 건데 이게 지금 뭐 애니메이션으로 나올 정도의 프랜차이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게 인기를 많이 끌잖아요. 이런 거 계속 볼 때마다 조금 얘네가 뭔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뭐 하다못해 저기 뭐 디즈니 플러스 스페셜로라도 뭔가 내려고 좀 하지 않을까 살짝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고요. 뭐 어벤져스 얘기만 엄청 했네. 약간 저 MCU의 현 상태에 대한 고찰, 약간 그런 식으로 봐갖고 길어질 얘기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길어질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하여튼 자, 근데 다음 건 커요. 네, 다음 건 큰데 뭐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뭐 확실하게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워너브라더스가 이제 자기네들 팔겠다고 매물로 내놓고 이제 너희 우리 좀 사가라 막 이렇게 어필을 했었는데 결국엔 넷플릭스가 사기로 결정이 됐어요. 이제 좀 요번에는 좀 특이했던 게 원래 보통 이렇게 인수 발표할 때는 좀 뭔가 확정되고 도장 찍고 난 다음에 오케이를 했는데 이번엔 넷플릭스에서 되게 급하게 이게 뭐였냐면은 그날 저희 그거 이제 여기 그 디스코드에 올라온 것도 보면은 먼저 올려주셨잖아요. 네. 넷플릭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네. 이게 그러고 나서 5시간 뒤 이제 올려주신 지 5시간 뒤에 갑자기 우리 공지를 삽니다. 왜?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이미 제 생각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그 소식 자체가 좀 늦게 나온 것 같아요. 기사 자체가 좀 늦게 나왔고 이미 어느 정도 다 왜냐하면 이미 인수그룹에까지 다 그쵸. 결정이 된 상황이었잖아요. 결정이 다 된 상태이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얘네들 뭔가 내부적으로 언제쯤 발표해야지 했는데 이 기사가 먼저 나와버리면서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어차피 이미 거의 다 된 거 그냥 바로 발표해버리자가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막 되게 우리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흥분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게 왜 이렇게 급하게 하나 싶었는데 또 바로 다음날에 이제 넷플릭스랑 워너브라더스가 합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저기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기존에 이제 협상 때 나왔던 얘기겠죠 아마?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넷플릭스랑 이야기했던 것도 있었다. 그러면서 뭐 얘기했죠. 저 테드 여기 CEO 이름이 뭐니? 테드 사란도스가 네. 예, 이미 저 트럼프랑 만난 적이 있고 뭐 이제 걔네도 불안했겠죠. 네, 이제 좀 이따가 나올 이유 때문에. 그쵸. 트럼프가 또 반대하고 이제 또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찔러버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트럼프를 넷플릭스가 설득을 했다. 이제 왜냐하면 그때 맨 처음에 발표하자마자 이제 저희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거 트럼프가 막을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따가 얘기할 이유. 뭐 하여튼, 예. 이제 그랬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독점 어쩌고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바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거대해지는 게 아니다. 사실 제일 큰 애가 있다. 유튜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저희 지난번에 메타랑 그거 소송할 때 저희 공정거래위에 소송할 때도 말했지만 이게 그놈의 마켓 데피니션 이거거든요. 이 시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인데 그쪽에서는 틱톡이 가장 큰 경쟁자로 난리를 치고 있고 여기 유튜브가 제일 크다 그러고 아니 뭔 기준으로 그 옛날에 한참 전에 그 나이키의 경쟁 상대 닌텐도다 막 이랬던 적 있잖아요. 그때부터 좀 뭔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다들. 근데 그거 무슨 논리예요? 그게 이제 뭐 저거였어요. 그 운동을 하러 나가지 않는 이유가 집에서 게임을 하기 때문이다. 맞아. 그리고 또 HBO의 그거였다. 에픽 게임이 포트나이트의 가장 큰 적은 넷플릭스다라고 한번 맞아요. 그랬죠. 이거는 저 마켓 데피니션의 문제가 아니라서 이거는 그때 얘기였어요. 거의 아마 진해 실적 발표할 때 얘기였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뭐 대충 그런 논리로 자꾸 이상한 경쟁 상대를 끌고 오니까 지나가던 유튜브는 우리가요?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하여튼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도 거기에 동의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다. 이러고 넘어가고 있었는데 넷플릭스가 걱정했던 대로 이제 경쟁자가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네. 저기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저 데이비드 앨리슨이 이제 또 왜 우리한테 안 팔아 이러면서 이제 적대적 인수합병을 진행하겠다. M&A를 진행하겠다고 이제 워너브라더스 주주들 상대로 이제 한 주당 $30씩 주식을 매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기존에 넷플릭스가 사겠다고 했던 게 $27 정도였는데 그거보다 $3 더 준다고 한 10% 12%더 주고 이제 사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일단은 근데 이제 좀 차이점이 있긴 하죠. 그 넷플릭스가 산 거는 이제 워너브라더스랑 뭐 HBO 그 정도인데 이제 스카이댄스가 사겠다고 하는 건 전체거든요. 다 사겠다. 디스커버리까지 하고 뭐 CNN까지 사겠다는 건데 이게 왜 이러냐면 저희 올해 내내 있었던 저 스티븐 콜베어랑 지미 키멜의 상황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지금 트럼프가 지금 되게 공들이는 게 이제 미디어 통제란 말이야. 예, 근데 이제 데이비드 앨리슨이 이제 트럼프한테 이렇게 구슬리는 거예요. 우리가 CNN까지 사면은 너 CNN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CNN 통제할게. 이게 지금 이 CBS에서 벌어지고 있는 CBS는 저 파라마운트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S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저 최근에도 지난주에도 뭐 60미닛 직전에 불방 조치 때렸잖아요. 무슨 그쵸. 저기 걔네들이 어느 나라냐? 엘살바도르 이제 그 트럼프 정부에서 무슨 그런 불법 이민자들을 보내는 감옥이 있어요. 저 엘살바도르에. 그거에 대한 세그먼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방송 몇 시간 전에 이제 그 CBS 이제 위에서 잘랐다. 근데 웃기게도 캐나다에서는 너무 늦게 잘라서 캐나다에서는 정상적으로 반영이 됐고 그게 이제 녹화가 돼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 하더라.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가 CNN을 싫어하거든요. CNN도.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구슬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CNN 통제해줄게. 그리고 뭐 한때는 뭐 여기 이게 뭐 스카이댄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뭐 어디 사우디아라비아 어디도 있고 자레드 쿠시너도 있고요. 그 트럼프의 저 사위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쿠시너는 나중에 빠졌고 이게 낌새가 안 좋으니까 쿠시너는 빠졌고 하여튼 개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게 그리고 솔직히 이제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디를 응원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어느 게 더 악인지 왜냐면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사면은 거의 사실상 이제 영화관은 게임 오버다. 그쵸.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그런 상황이 이제 거의 게임 오버가 되는 거다. 물론 넷플릭스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워너브라더스로 나오는 영화들은 모두 무조건 영화관에 올라갈 거고요. 근데 아시죠? 인수합병할 때 그런 거 약속하는 거 한 1, 2년 지나면은 그쵸. 치우죠. 이제 배트맨 넷플릭스에서 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워너브라더스의 지금 기존 그거 다 유지할 거고 그럼 배트걸 나오나?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 저기 뭐야 넷플릭스로. 넷플릭스 스페셜로 이제 예, 두둠하면서 이제 예, 나올 수, 하여튼, 일단 약속은 하고 있어요. 이제, 넷플릭스는. 근데, 우린 모두 알죠. 이 약속이 계속 가진 않을 거라는 거. 그쵸. 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개판이다.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제 이제, 선거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차악을 골라야 된다는데, 이건 차악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니,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차악은 넷플릭스인데, 이게 이 영화계 전반에 이거를 보면은, 하지만 그렇다고 스카이댄스를 차악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스카이댄스는 그냥 어느 상황에서 그쵸. 차악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최악인 건 불변해지는 네, 것 같긴 그쵸. 한데. 하여튼, 네, 뭐, 이래저래 영화계가 지금 상당히 지금 격변인지 아니면 뭐, 개판인지 뭐 하여튼 뭐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뭐랄까 힘들어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제 이제 워너 브라더스 쪽에서는 이제 그 주주들한테 이제 파라마운트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으라고 이제 그걸 하고 있죠. 우리는 넷플릭스가 여전히 넷플릭스랑 하는 게 더 이제 이득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말 것을 종용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막을 수도 있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뭐 반독점 이런 걸 떠나서라도 정확하게 그 상황이잖아요. 데이비드 릴슨이 이제 트럼프에게 가서 징징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도 들었거든요. 막 임수 발표했을 때부터. 그게 이미 실현이 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네. 뭐 하여튼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이제 애플이 좀 연말에 갑자기 임원 물갈이가 좀 많이 됐어요. 저희 방송 쉬는 사이에 좀 한바탕 쓸고 지나갔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는 약간 AI 소식입니다. 존 지안안드레아가 이제 은퇴를 하겠다고, 이제 보도자료까지 나왔어요. 보통 임원이 은퇴한다고 보도자료가 나오는 거는 흔치 않거든요. 저 제프 윌리엄스는 나오긴 했는데, 그 아저씨는 CEO니까. 2인자가 은퇴한다 그러면 그럴만한데, 존 지안안드레아가, 물론,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수석 부사장이긴 하지만 수석 부사장 레벨에서 은퇴한다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거지. 아시다시피 존 지안안드레아는 이제 뭐 최근에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해서 이끌었다가 대차게 말아먹었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다 거의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해서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업무들이 다 이제 지안안드레아에서 딴 사람들로 다 넘어갔고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지안안드레아를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럴 건 아닌 게,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이 iOS의 다양한 이제 그런 뭐 이제 뭐 머신러닝 기반의 이제 기계학습 기반의 이제 그런 AI 기능들이 많거든요. 뭐 옛날에 그 사진 앱에서의 얼굴 인식이나 아니면은 뭐 피사체 인식이나 그리고 뭐 루틴을 파악해서 알림 띄워주는 뭐 그런 것들, 뭐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지안안드레아의 휘하에서 이제 생겼던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잘하고 있었어요. 생선형 AI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잘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그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예요. 갑자기 이제 살살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뒤에서 이제 쓰나미가 한번 이제 챗GPT가 이제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사실 그때 이제 구글도 당했었잖아요. 솔직히. 그쵸. 왜냐면 생성형 AI를 내부적으로 구글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내보냈다가는 우리 욕먹을 게 뻔하다. 왜냐면 생성형 AI 아시잖아요. 이제 나왔으니까 아는 거지만 그럴싸한 개소리 하는 거, 네. 쌉소리 하는 거. 그러니까는 구글 입장에서는 이거를 아직 풀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조심하고 있었는데 그냥 내부적으로 테스트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챗GPT가 우린 그딴 거 상관 안 해 이러면서 빡 해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근데 구글은 그나마 이제 있었으니까 이게 대응이 가능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오픈 AI한테 빌붙는 형식으로 가능을 했던 건데, 애플은 그냥 당했죠. 그쵸. 그냥 그대로. 근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 애플의 하드웨어나 이제 이런 OS 이런 기능들이나 보면은 착착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그때까지 잘하고 있었고,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던 거죠. 뒤에 오는 파도가 너무 컸던 게 제일 크고. 예. 그래서 그런 고로 이제 지안안드레아가 결국은 뭐 애플에서는 이제 좋게 은퇴했다고 말해주면 사실상 그거 된 게 아닌가. 뭐 이게 사실 조금씩 그 루머가 돌았거든요. 뭐 이거는 누구한테 그쵸. 갔고 이거는 누구한테 갔고 이런 루머가 계속 아마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하긴 했을 거예요. 누구는 근데. 관뒀고 누구는 어디 갔고 뭐 계속 했었죠. 네, 그래서 뭐 메타 뭐 그것도 있었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나 보다 싶었는데 역시나 그런 일이 있었고요. 사실 지안안드레아는 뭐 예상된 건데 이제 그 다음 게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했던 부분. 이제 알란 다이, 그러니까 UI 디자인의 이제 SVP인데,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리퀴드 글래스 만든 사람입니다. 네. 그 WWDC에서도 실제로 얼굴 비쳤던 사람이고, 알란 다이가 메타로 이직을 했어요. 아마 이미 했나 아니면 이미 아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달까지였나? 이번 달까지. 그러니까 내일 이제 메타로 가신대요.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막 뭐 퇴직하셨겠네. 근데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애플을 나와서 이제 거길 간다. 그 메타에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를 하나 차려줬다. 이제 저커버그가. 근데 이제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알란 다이의 후임으로 이제 스티븐 리메이라는 분이 이제 UI 디자인을 맡게 되는데 이분은 되게 애플에 오래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UI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제일 잘 알고 이제 애플에 오래 있었으니까 애플에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애플 내부의 분위기나 이런 거는 르메이가 된 거를 환영하는 분위기라는 역설적으로.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리퀴드 글래스에 대해서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리퀴드 글래스가 100% 성공한 디자인은 아니죠. 그쵸. 예, 그 가독성에 대한 논란은 블러리 큰 거 맞고 그다음에 가독성과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옛날에 이제 애플의 UI 디자인 변경은 되게 점진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다 바꿨거든요. 이게 그쵸. 쉽지 않아요. 워치OS, iOS, 맥OS, 아이패드OS, 워치OS, tvOS 다 바뀌었는데, 비전OS는 이미 그쪽, 리퀴드 글래스 비슷한 거였으니까 그렇다 치고. 한꺼번에 바꾼다는 게 이제 이게 애플이 굉장히 큰 회사이긴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 작업을 한다는 거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리퀴드 글래스 이거 맞추려고 굉장히 개고생했다, 막판에. 이제 OS 개발 사이클 막판에 이제, 그리고 그런 것도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출 빌드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iOS 19가 됐어야 되는데 26이 된 건데 19에 아직도 19라고 불렸을 시절에 이제 그 내부 빌드가 유출이 됐었나 봐요. 그때는 그 빌드는 리퀴드 글래스가 적용이 안 된 빌드가 유출이 됐었대요. 그러니까는 좀 막판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개발은 계속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기존의 iOS 이제 코드 베이스랑 이제 멀지를 하는 게 꽤 늦게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오 버그 잔치도 그렇고 지금 아직도 그 타오에 제가 다음 팟캐스트에서 들었는데 26.2에서 갑자기 리퀴드 글래스 관련 버그가 또 하나 등장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사실 리퀴드 글래스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알란 다이가 원했던 목적을 달성한 건 맞는데 그 목적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목적이었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좀 있을 부분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알란 다이가 이제 떠났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리퀴드 글래스를 다 롤백 하겠다 이건 아닐 거예요. 리퀴드 글래스 이미 여태까지 들인 게 있는데 인력과 돈이 있는데 당연히 계속 하겠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최적화를 해 나가겠죠. 그렇죠. 다른 모양, 완전히 다른 모양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고쳐 나가긴 하겠죠. 네, iOS 7 때도 그랬고. 네. 그때도 사실 조니 아이브가 갑자기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도 있어요. 참고로 조니 아이브는 UI 디자인 그 전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iOS 7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이제 스코폴 스토리 이제 iOS 이제 소프트웨어 부사장 그때는 소프트웨어 부문이 iOS랑 macOS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왜냐면 애플워치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근데 그 이제 스코폴 스토리 그 당시에 애플 지도를 거하게 말아먹었죠. 예, iOS 6 때. 그랬네. 예. 생각해보니까. 근데 애플 지도를 거하게 말아먹고 쫓겨난 거거든요. 스포스토리.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니 아이브랑 이제 갈등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조니 아이브는 디자인을 바꾸고 그때부터 디자인을 바꾸고 싶었는데 이제 그 포스토리 계속 맡고 있었던 거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하여튼 그러면서 포스토리 나가니까 조니 아이브가 아싸 이러면서 만든 게 iOS 7이었고 iOS 7도 초창기엔 개판이었어요. 특히 베타 버전 때 글씨가 너무 얇아갖고 그때도 가독성 논란이 있었어요. iOS 7도. 이게 글씨를 너무 얇게 해갖고 iOS 베타 1이라고 검색해보시면은 그래서 결국은 최종 버전에서는 다시 글씨가 좀 두꺼워졌거든요. 그 피드백이 반영이 돼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고쳐 나간 게 이제 여태까지 iOS 18까지 와서 이렇게 그 디자인을 계속해서 이제 수정할 거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왔는 건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iOS 26에서 다 갈아엎은 건데 이것도 다 똑같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조금씩 최적화를 해 나갈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애플의 뭐 이런 이제 애플에 대해서 보도를 하거나 뭐 다루거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알란다이가 그렇게 평판이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옛날에 뭐 맥OS 중간에 왜 그 설정을 약간 iOS처럼 만들었잖아요. 지금 네, 그거 그쵸.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시스템 환경 설정이었는데 지금 이제 시스템 설정이 됐는데 그게 이게 iOS랑 맞춘다고 이렇게 했는데 예정보다 뭐 검색도 어려워지고 맞아요. 메뉴 구조도 개판이고 이래서 뭐 이것도 말이 많았었죠. 그랬는데 하여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리퀴드 글래스가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렇게까지 개판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뭐 근데 물론 가독성 문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독성 문제가 어느 특정 상황에서 발생을 하긴 하고 물론 그걸 해결하겠다고 치고 한 게 완전히 그냥 틴트 모드가 나중에 나왔잖아요. 26.1에서 나왔나 뭐 하여튼 틴트 모드가 좀 들어왔는데 틴트 모드를 하면 또 이거 새 디자인 느낌이 안 난단 말이지. 그래서 전 틴트 모드까지는 안 하는데 하여튼 근데 뭐 가독성 논란이 있는 거는 그럴만 하겠다 싶고 그래서 참 결론적으로 참 여러 이래저래 복잡한 레거시를 남기고 떠나셨다. 그리고 솔직히 커버는 뭐가 좋아서 이 아저씨를 데리고 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퀴드 글래스가 그렇게 인상 깊었나? 저 커버한테. 아니면은 지난번 거는 이랬으니까 이거랑 다른 거를 맡기면 되겠다. 과연? 근데 그 다른 거 맡겨도 똑같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안경 디자인을 맡기면은 이제 가지고 왔을 때 이건 너무 리퀴드 글래스 같잖아. 다시 만들어.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조니 아이브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잘 컨트롤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애플에서는 이거를 컨트롤해줄 수 있는 이제 제품 이거를 꽉 잡고 있는 사람이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리퀴드 글래스를 했더라도 이제 꽉 잡아줬으면은 사실 그리고 iOS 7도 사실 포스트 잡스거든요. 잡스 죽고 2년 뒤에 나왔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 내부적으로도. 그래서 이 사단이 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알란다이가 그러니까 UI 디자이너이 원래 메인이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패키지 디자이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리퀴드 글래스 이런 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실물 이런 거 디자인을 하던 사람이니까 소프트웨어 디자인에도 그런 거를 도입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거대한 뭐 유리 막 질질 끌고 다니고 그랬던 그게 이해가 되죠. 그 원래 패키지 디자인 하던 사람이요. 근데 뭐 패키지 디자인 뭐 잘하긴 했으니까 그 패키지 디자인이 잘했지 애플. 하여튼 그래서 뭐 이게 아마 이미 지금 27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미 그게 나왔을 거기 때문에 아마 당장 이게 그렇게 막 과격하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차차 이제 좀 방영이 되겠죠. 어떻게 될지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애플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이제 2명이 더 떠났었거든요. 이제 그중 한 사람은 이제 리사 잭슨이라 그래서 애플이 이제 환경 관련 이제 정책들을 이끌던 분이 원래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 EPA 국장이었다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국 국장이었다는 것 같은데. 오바마 행정부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애플이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분도 떠났거든요. 그분도 은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이제 진짜로 이제 좀 세대 교체가 준비가 되고 있는 거. 왜냐면, 팀 쿡이 이제 그만둘 거다라는 그런 쭉 떡밥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혹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팀 쿡이 그만둘 수 없다. 지금 백악관에 앉아있는 놈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팀 쿡이 잘하는 것 중 하나가 트럼프 그러네요. 트럼프 잘 구슬려서 이제 애플한테 유리하게 하는 게 이제 그게 능력이긴 한데 뭐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이제 정치적 모시기가 있긴 그쵸. 하지만 근데 사실 팀 쿡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애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그게 평판이 망가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애플을 살릴 수 있다면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약간 왜냐하면 막 동성애자고 막 이런데 이런 사람이 트럼프랑 뭐 동조를 한다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애플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도 포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포기를 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하여튼 그 애플 얘기가 나오는 김에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저 아이폰 폴더블 관련해서 좀 보셨어요? 캐드 뭐 이런 거 이제 하잖아요. 슬슬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어떤 것 같으세요? 되게 재밌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모양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갤럭시 Z 폴드랑 비교해서 가로가 굉장히 길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막 폈을 때 그냥 화면을 회전 안 해도 4:3으로 네. 나온다. 옛날 옛날 아이패드 화면 비율이죠. 뭐 지금 13인치 아이패드는 여전히 4:3 4:3, 네. 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편 화면의 용도가 더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뭐 이런 영상 보기에도 솔직히 지금 갤럭시 폴드는 거의 정방향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콘텐츠 보기가 좀 불리해요. 영상 볼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밖에 화면을 보는 게 영상 보는 건 더 나은 것 같아요, 심지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조금 재밌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여권처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생긴 게 좀 약간 여권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삼성이 비슷한 화면 비율로 또 일명 와이드 폴드라고 한다. 와이드? 굳이? 이러니 삼성이 줏대없다는 얘기를 맨날 듣잖아요. 저 S25 엣지 나온 것도. 근데 저 S25 엣지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뭐 아이폰 에어도 뭐 판매량 저조하고 이런다고 하지만, 저 아이폰 에어는 생각보다 많이 봤거든요. 네, 저도. 네, 아이폰 에어는 생각보다 많이 보는데 25 엣지는 진짜 못 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돌아다니면서. 에어는 그래도 10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제가 이제 주말에 사진 찍는 일을 하는데, 그 사진 찍는 일을 그 클라이언트 분이 이제 부모님이신데, 부모님이 둘 다 에어를 커플폰을 사셨더라고. 뭐 하여튼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S15는 진짜 본 적이 없어요. 뭐 취소할 만하다. 뭐 하여튼 네. 그 다음은 이제 AI 소식이면 AI 소식인데요. 이제 생성형 AI.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저작권인데, 이제 이번에 디즈니가 오픈 AI랑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래 이제 계속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소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우리는 그 영상 컨텐츠를 만들 때 저작권을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드는 건 다 상관없고,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원작자가 문제를 삼으면은 그때 이제 돈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살짝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는데, 오픈AI가 돈을 줘도 모자를 파네. 그쵸. 이제 너희가 돈을 받고 싶어 그러면 연락해.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말을 들은 디즈니가 오픈 AI랑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금액은 아직 확실하게 발표가 난 거는 없고요. 3년 동안 오픈 AI는 디즈니 캐릭터를 이제 생성할 수 있게 열어둘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디즈니에서 이제 허락한 캐릭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미키마우스만, 뭐 아니면 뭐 엘사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고, 말로는 뭐 스타워즈나 마블도 가능하다고는 들었는데, 뭐 이제 특정 IP에 대해서 권한을 열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캐릭터들이 취하는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약을 걸 수 있다. 이런 조건을 걸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여지없이 누군가는 또 이걸 열심히 탈옥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26년에 이제 오픈을 할 예정이고, 26년부터 3년 동안 이제 라이센스가 된 캐릭터들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디즈니는 1년 동안은 오픈 AI랑만 계약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독점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계약을 맺은 디즈니는 이번에 구글이랑 스테이블 디퓨전에다가 소송을 때렸습니다. 구글에는 안 때렸구나. 네, 스테이블 디퓨전에다가는, 미드전이랑 스테이블 디퓨전에다가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경고했지, 만들지 말랬지 했다가 이제 오픈 AI랑 계약했으니까, 얘네랑만 독점했으니까 너희들은 만들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송을 걸었고요. 소송인가요? 소송을 건 거예요? 아니면 그냥 편지만 보낸 거예요? 내용 증명만 보낸 거예요? 내용 증명은 구글에만 보냈고요. 네. 네, 미드전이 미드전이 근데 예전부터 뭐 계속 고소 언급을 하다가 이번에 아예 본격적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아직 모르겠네. 그러니까 좀 이런 이게 콘텐츠 계약인가 약간. 물론 이제 그만큼 이제 디즈니가 오픈 AI를 통제할 수 있다는 그게 있긴 하죠. 그쵸. 투자를 했으니까. 네. 투자를 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오픈 AI한테 이제 디즈니 내부에서 쓸 모델을 좀 훈련시켜달라, 뭐 이런 식으로도 의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쵸. 네. 그건 있겠네. 이제 디즈니도 이제 자체적으로 뭔가 내부에서 사용할 AI 툴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좀 뭔가 오픈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또 오픈 AI는 디즈니 라이선스를 쓸 수 있으니까 사용자 모으기엔 좋고, 또 지금 소라로 이제 소라에 지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챗GPT에다가도 기능을 탑재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사용자 모으는 데는 확실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래저래 뭐 제가 이제 이런 소송 보면서 기분이 안 좋은 게 이제 그거잖아요. 약간 질러놓고 용서를 구한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네, 그쵸. 근데
이래저래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것이 이제 좀 계약이라는 형태로 되고 있어서 살짝 그게 애매하긴 그쵸. 한데, 네, 네. 결국은 정식으로 이제는 이제 정식으로 돈을 주든지 나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요즘 가끔 그런 글도 보이더라고요. 이제 해외 쪽에서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자꾸 나의 프롬프트를 훔쳐다가 내가 내던 이미지 스타일을 내고 있다 이러면서 하는데, 애초에 그것은, 너가 주장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예, 일단은 그렇고 지금 확인해보니까 6월에 소송을 걸었었고 이게 조금 더 본격적으로 대응을 들어가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였나요? 네. 뉴스는 여기까지였네. 네. 뉴스가 좀 저희가 좀 오랫동안 쉬었다 보니까 좀 짧게 갔습니다. 어워즈 할 것도 많고 저 닫기 전에 티점님 투표 빨리 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망원 어워즈를 할 건데 일단은 저희도 투표를 하나씩 할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늘 그렇지만 결과는 저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티저님께는 사실 주제 관련 다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인간들이 안 다뤘던 주제 그거랑 이제 인기 없는 사견만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 이거는 이제 미리 좀 이제 티떡님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오늘 이 얘기 할 거라고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의 것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뭐가 될지 맞춰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제가 올해는 팟캐스트를 열심히 안 했다라고 느끼는 게 늘 이제 망어워즈 투표수를 보면 알아요. 해가 갈수록 줄고 있어. 그 말인즉슨 열심히 안 했다 올해. 사실 근데 제가 연말에 연말에도 그랬고 중간에도 언제 한번 좀 편집이 좀 밀렸었는데 제가 돈 받는 일이 바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광고를 받아가면서 쿠도캐스트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진짜 제 100% 제 사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응답을 닫도록 하고 그러면 저희가 요번에 항목이 뭐였냐면 올해 오징어, 올해 돈GR, 올해 망하드웨어, 망소프트웨어, 올해 사건, 올해 망인, 그리고 망콘텐츠 했는데 망콘텐츠는 저희가 생각난 게 없어서 네. 그냥 그걸로 돌렸어요. 주관식으로 돌렸어요. 예, 그리고 기자가 얘기할 올해 다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인간들이 안 다뤘던 주제가 있고 그다음에 핫테이크 여러분 인기 없는 사견에 대해서 하나씩 할 겁니다. 올해 오징어를 할 건데 일단은 티터님 뭐 고르셨나요? 오징어를 네. 저는 카카오톡 복수 가능했던 거 아시죠? 네 알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씩 골라놓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그쵸. 카카오톡 내가 두 개 골랐던가? 이런데니까 내가 헷갈려. 일단은 저는 AI 슬롭도 골랐고 AI 슬롭이랑 그 다음에 AI 슬롭만 골랐었구나. 네, 저는 AI 슬롭을 골랐는데 사실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는 이게 오징어라기보다는 이제 망소프트웨어에 더 가깝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도 있고 AI 슬롭 올해 전반적으로 이 AI 슬롭 때문에 이제 인스타에서 올라오면 이제 한번 의심하고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쵸. 세트장에 이 사진이 유출됐다 하더라. 그거 AI잖아. 그쵸. 심지어 어제는 요즘 자꾸 스레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스타그램까지 스레드에서 이제 아마 공유 설정으로 퍼졌을 계속 이상한 이미지랑 억울한 사연 나만 화가 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컨텐츠들이 되게 많은데 AI. 그 사진도 다 AI예요. 내용이 진실일진 모르겠지만 일단 그거 자체에서 제일 크더라고요. 근데 더 어이없는 거는 그 AI 사진을 보고 여기가 어딘지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 사진을 보니까 어디 매장인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아닌데? AI잖아. 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AI 슬롭을 골랐고요. 근데 뭐가 1위를 했을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리퀴드 글라스? 공동 1위인데요. 놀랍게도. AI 슬롭과 카카오톡이 공동으로 그것도 둘 다 과반수였어 심지어. 이거 과반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여튼 그렇고 리퀴드 글라스가 그 다음이었고요. 메탈 레이벤은 사실 거의 제가 끝판에 넣은 거라 네. 그렇습니다. 근데 리퀴드 글라스가 생각보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되게 웃겼던 게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 리퀴드 글라스 이제 베타 사이클 중간에 이제 투명도가 확 낮아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정말 극명하게 걸렸거든요. 돌려내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왜냐하면 지금 이제 최종 버전도 사실 베타 1 때에 비해서는 좀 투명도가 좀 낮아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차피 투명이랑 틴트 옵션을 추가했으면 완전히 투명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올해 돈GR
인데 이 후보가 처음에는 좀 진지했다가 좀 개그로 하기 시작해요. 제가 일부러 배치를 그렇게 했어요. 저희 그 후보 선별할 때 좀 랜덤으로 아이디어 나오는 거 다 적었었는데 제가 좀 처음에는 좀 진지한 거 했다가 좀 이게 순서로 바꿔놨어요. 좀 개그로. 그래서 아이폰 에어 맥세이프 배터리팩 149,000원이었고요. 아이폰 16이 99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359,400원. 그 다음에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금액이 약 122조. 그리고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의 도료의 강강수월래 이거는 저희가 집계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의 쇼폼 광고비 그것도 저희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뭐 고르셨나요? 아마 강강수 원래 오는 것 같은데 존재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요. 그 쇼폼 광고에서 쇼핑 광고였나요? 그러면 뭐지? 그러면 반대였나 보다. 어디 딴 데다가 지금 오픈 AI를 고르는 아닌데? 아니에요? 아닌데요. 참고로 제가 그 고르신 거 제가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급하게 하느라 잘못 눌렀나? 하여튼 뭐 네. 그거를 고르셨다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네네. 잠깐만 그러면 제가 표를 내가 못 바꾸는데? 그냥 뭐 상관없어요. 네 상관. 예. 저는 제가 뭐 저는 이제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금액이 인수 금액이랑 강강수월래랑 쇼폰 광고기 3개 다 골랐는데 이제 개그 버전을 다 골랐어요. 하여튼 저는 넷플릭스 이게 맞나 아직도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맞나 싶어요. 아직도 솔직히 넷플릭스를 살짝 그걸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상으로는 좀 수호자의 느낌으로 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걔 때문에 그래. 네, 걔 때문에. 스카이댄스 때문에 그래. 네, 스카이댄스 때문에 데뷔 앨리스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약에 스카이댄스가 안 꼈으면은 넷플릭스가 욕을 바가지로 먹을 상황이기는 해요. 그쵸. 예, 근데 스카이댄스가 껴버려가지고 지금. 약간 이게 그 선녀 같다. 네, 그쵸. 선녀 같다의 전형적인 케이스인 다시 거예요. 보니 선녀 같다. 예, 다시 보니 선녀다. 이게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뭐, 그렇고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820억 달러인가 그런데, 이게 지금 저기 옛날에 마블이 4억 달러에 샀어요. 아니, 400, 얼마야? 잠깐만. 디즈니, 40억에 샀나? 40억 달러네. 그러니까 그거에 지금 20배라고요, 20배. 이게 그 가치가 있어? 아무리 그간에 뭐 10년간의 인플레이션, 뭐 13년간의 인플레이션 반영률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스타워즈도 비슷하게 40억에 샀을 거예요. 픽사를 더 높게 샀고 픽사가 60억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거 3개 다 합해도 이거보다 안 돼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마블이랑 스타워즈랑 루카스필름이랑 픽사를 산 돈보다도 지금 최소 10배는 더 준 거거든요. 잠깐만 4니까 14니까 14에 하면은 이제 10배까지는 아니구나. 저 한 5배 이상 돈 주고 산 거예요. 이상한 거야. 이 계산이. 그래서, 너네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니? 싶기도 하고, 뭐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랬었고요. 뭐가 됐을 것 같으세요? 사실 이거, 얘도 공동이에요. 제 생각엔 16이 아이폰? 강강수월래랑 쇼폼 광고비가. 그럴 수 있네. 예. 사실 금액대가 얘네가 제일 커요. 근데 사실 이 강강수월래는 제로 서비스 수도 있어요. 네, 존재하지 않는 돈일 수도 있어요. 뭐 하여튼, 네. 그 다음, 망하드웨어. 이 망하드웨어부터 이제 좀, 리스트하기 힘들어집니다. 네. 원엑스 네오랑, 조니 아이브의 실체도 모르는 AI 모식이랑, 아이폰 16이 또 있고요. 테슬라 모델 3와 Y 스탠더드 들어갔고, 메타 레이벤 디스플레이, 로그 LIX, 4-5년 된 테슬라 배터리, 그리고 KT의 한 펜토셀. 뭐 고르셨어요? 제가 펜토셀 고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하드웨어가 망이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를 물어야 되잖아요. 얘네는. 예. 아직 이렇게 뭐가 확정이 안 난 것 같던데, KT. 아직도, 요번에, 지금 보상안이 나왔나? 위약금 면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점점 이게 SKT보다도 지금 사건이 더 커져서. 네, 뭐가 더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파도 괴담만의 지금 전형적 케이스예요, 지금. 오늘 바로 1시간 전에 위약금 면제 발표했네요. 1월 13일까지. 네, 위약금을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면제 이후에는 반년간 데이터를 100기가를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저 SKT보다 더 얹어주네. 그 다음에 잘하네.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 TF를 출범하겠다. 요거는 뭐 본인들 사후 처리니까. 그렇고요. OTT 서비스 2종 중 하나를 6개월 이용권을 제공한다. 아마 티빙이겠죠? 티빙이나 2종이면은 하나가 뭐가 있을까? 글쎄요. 디즈니? 애매하네요. 하여튼. 지니는 아니. 지니는 음악이기 때문에. 오케이. 네네네. 오케이. 아마 멤버십 할인은 따로 할 것 같고, OTT 6개월은 좀
특이하네. 어딜 줄지 모르겠네요. 아니면은 뭐 선택하세요인가? 두 중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아, 그럼 선택하세요인데 그 선택하세요의 대상이 웨이브랑 웨이브는 SKT 거라서 안 되겠구나. 네 아마 저 티빙이랑 티빙이랑 근데 티빙이랑 웨이브랑 합치잖아. 그게 그거잖아. 티빙이랑 디즈니 그럼 근데 티빙이랑 디즈니 플러스는 통합 요금제 있는데 그래서 굳이? 통합 요금제가 있으니까 넷플릭스랑 통합 요금제. 지저스 크리스트. 일단 뭐 그럼 다 주는 거네. 예, 뭐, 둘 중에 하나만 줘도, 네. 야, 저 통신사가 저 쿠팡보다 잘하네. 저 네, 쿠팡은. 그러니까. 이제 쿠팡은 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상이라고 하는 게 5만 원 그거를 주는데 상당의 쿠폰. 쿠폰이죠. 그것도 그 쿠팡 전 제품 그중에서 5천 원밖에 못 써요. 그쵸. 그리고 쿠팡 이츠 5천 원이고 쿠팡 트래블 전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거. 근데 그게 뭐 영화 예매 뭐 이런 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영화 예배가 거의 포함이야? 네, 영화 예매, 뭐, 그러니까 트래블에 그 이제 뭐, 여행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행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문화생활 뭐 이런 것까지 그래요? 해가지고. 좀 뜯어봐야겠다. 잘하면 그걸 영화 뭐 하나 볼 수도 있겠네. 뭐 하여튼 근데 그게 5,000원이. 그게 만 원. 그게 10,000원. 그 다음에 네. 알럭스가 만 원. 아니, 걔가 2만 원, 알럭스가 2만 원. 그래서 총 5만 원. 그러면은 뭐. 영화 한 영화 그냥 편이겠네. 영화 한 편 보면 되겠네. 네. 오케이. 아야, 생각보다 나쁘진 않구나. 그래도 쿠팡 플레이 6개월 무료 이런 게 아닌 게 어딥니까? 그건 로켓 와우 하면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입하세요. 자동으로 이제 결제되고 어느 날부터 이제 와우 멤버십에 가입되셨습니다. 이러고. 지금도 거의 그 수준이잖아. 그렇죠. 원래 그렇죠. 네, 네. 화이트 펜토셀. 네. 펜토셀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상원 얘기까지 나왔고. 그렇습니다. 저는 펜토셀 했고요. 그 네. 외에 이제 원엑스 네오랑 조니 아이브의 AI 가젯. 사실 내년에도 될 것 같아. 내년에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보니까. 네. 안 나와서 안 골랐어요. 예. 근데 이것도 사실, 근데 거의 사실상 나온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제 지인이 보면서 휴메인 AI 핀을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작년이었다. 근데 망한 건 오래긴 했어요. 휴메인이 오래 망하긴 했으니까. 네, 그쵸. 예. 뭐 하여튼 그렇고요. 근데 뭐가 됐을 것 같으세요, 일단. 여기는 단독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번에 왠지 펜토셀 같은. 네, 펜토셀이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조니 아이브의 실체도 모르는 AI가 되지. 그 다음에 굉장히 거의 삐까삐까 하다가 아마 제 생각에는 저 티덤님이 펜토셀을 고르셔서 그냥 거기서 이제 타이브레이커가 된 것 같아요. 아마 펜토셀, 왜냐면 이 중에서 제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게 펜토셀일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정말 SKT는 이제 걔네의 보안 프랙티스가 문제였지만 이게 이 하나의 하드웨어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쵸. KT는 진짜로. 지금 그게 지금 거의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문제긴 한데 지금 이제 저희 옛날에 KT 그거 다루고 나서 그 뒤로 얼만큼 일이 커졌는지 지금 제가 트래킹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잡았는데 고구마 줄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나와. 네. 여기는 그 다음은 이제 테슬라 배터리 A079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16이 그 다음에 원엑스 네오, 테슬라 모델 3Y 스탠더드, 그 다음에 메타 레이벤 디스플레이가 그런 식으로 그 순으로고요. 원엑스 네오 이제 3Y 스탠더드, 레이벤 디스플레이가 이제 동률이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기타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기타 이견을 말씀을 드리면요. 아이폰 에어가 있었고 뭐 좀 저는 동의는 안 하긴 하지만 뭐 고르신 거는 고르신 거니까요. 그 다음에 길막 웨이모 이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전됐을 때 네. 그게 뭐 웨이모가 이제 신호가 꺼지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학습이 안 돼 있어서 못 썼다고 하더라고요. 뭐 개선되겠죠?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정전이 된 적이 없었나? 그런 케이스를 예상을 안 했겠죠. 예. 근데 이제 미국 니네들은 전기를 민영화했으니 당연히 이렇게 정전될 걸 예상해야 될 거 아니야? 특히 텍사스 텍사스 한바탕 했잖아요. 몇 년 전에. 저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런 웨이모가 있으면 앞에다가 그 옛날 그 만화들 보면은 그 로드러너랑 코요테 보면은 코요테가 앞에다가 길이 그려진 그림에 딱 그려놓고 있으면 로드러너가 다다다다 달려가다가 부딪히길 바라는데 그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뚫고 들어가죠. 네, 뚫고 들어가죠. 아니, 안 뚫고 들어가요. 그냥 이제 만화적 허용으로 이제 그림 속으로 이제 달려 들어가서 이제 코요테는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지가 뛰어 들어가면서 이제 그때 부서지는 게 이제 개그 커드인데. 네. 자율주행차 앞에다가 그렇게 사진 이미지를 한번 깔아두면은 라이다가 인식을 하지 않을까요? 라이다가 없는 자동차라면 진짜요? 네.
아, 테슬라? 네. 그러네. 네, 살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네. 하여튼, 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후지필름 엑사프를 고르신 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투표하신 분은 사실 저한테 엑사프를 빌려주신 분입니다. 리뷰하라고. 근데 저도 동의를 하긴 하는 게, 저도 그렇게 좋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리뷰에서. 안 그래도 이제 후지필름한테서 리뷰님 못 받고 있는데, 더 못 받게 생겼어. 이 사건을 인해서. 뭐 하여튼, 네. 엑사프 동의합니다. 아이폰 에어는 모르겠고요. 웨이모든, 그래. 취약점 하나 드러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고요. 올해 망 소프트웨어, 테슬라 로보택시, 애플 OS 26, GPT-5, 그 다음에 카카오톡의 2025년 9월 업데이트, 그 다음에 클라우드플레이어의 잘못 건드린 설정, 이렇게였는데, 뭐 고르셨나요? 제가 아마 카카오톡 골랐던 것 같은데, 아니, 클라우드플레이어. 클라우드 플레이어네. 예.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하여튼, 네.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너무 컸기 때문에 영향이 너무 컸어서. 아까 이따가 이제 다룰 건데 그 리액 투 쉘은 이게 아니라 그 외에 한 번 더 다운된 적 있어요.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그 이후에. 네, 그쵸.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네. 그렇죠.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워낙 컸고 근데 저는 뭘 골랐? 내가 아마 카카오톡 골랐을 거예요. 네, 저는 카카오톡 전 국민이 그렇게 근데 올해는 유난히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다들 화가 많아졌어. 근데 화를 낼 만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또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보통 평온하다가 이런 일이 터지면은 그래 그럴만도 한데 이제 계속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계속 뭘 던져주니까 자꾸 화가 나요. 계속 불은 계속 나는데 거기 위에다 계속 지금 저 휘발유 계속 들이붓고 있는 거죠 지금. 자꾸 주니까 이게 사람들이 마음을 놓을 틈이 없어요. 예, 하여튼. 그랬고요. 결론적으로는 일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카카오톡일까요? 네, 카카오톡이었을 것. 카카오톡 그다음에 클라우드 플레이어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정치자 의견이 따로 없었어요. 네. 자, 그다음 올해 사건 많아요. 엄청 많아. 자, SKT 해킹 사건, KT 펜토셀 해킹 사건, 쿠팡 해킹 사건, S24 랜섬웨어 해킹 사건, 그것도 2번이나. 그 다음에 틱톡의 판매 사가, 그리고 계속되는 반독점 재판, 트럼프의 관세 전쟁, 미국 미디어의 정치 탄압, 민태기 형의 만행,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인수전, AI 전략에 실패한 애플, 그다음에 클라우드 플레이어 장애 메모리 수급난. 네, 이렇게였는데 뭘 고르셨나요? 제 틱톡이었던 것 같은데. 네, 틱톡을 고르셨네. 네. 틱톡은 사실 이래놓고도 아직 결론이 제대로 안 났잖아요. 곧 끝난다 그러지 않았어요? 끝난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던데요. 근데 그 행정부가 하는 일이 다 그렇긴 한데. 네. 놀랍지도 않은데 네. 이렇게 요란 떨 일이었나? 그러게요. 네. 이거랑 조금 관련된 얘기긴 한데 최근에는 그것도 있었잖아요. 며칠 전에 DJ 드론도 다 맞아요. 드론 무조건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면서요? 모든 부품을. 그러면은 전투 드론밖에 만들 게 있나?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이제 DJI급의 드론을 저는 100% 미국에서 만들면은 지금 가격이 거의 5천, 6천 달러는 할 텐데. 그러면 이제 DJI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팔아먹는 근근히 먹고 사는 거고 미국에서 드론 시장이 죽는 거고 그냥. 그쵸. 누가 만들어 미쳤다고. 그리고 그것도 있죠. DJI 말고 좀 만드는 데가 없어요. 그쵸. 드론 만든 데가 거의 없죠. 그 정도로 소니도 만들어 보려다가 실패하고 옛날에 고프로도 만들어 보려다가 실패하고 다 실패했기 때문에 DJI 계속 거래를 한번 해봤다가 1세대 만에 끝났잖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저는 나 뭐 골랐니? 나는 많이 골랐는데? 저는 해킹 사건 4개 다 골랐고요. 트럼프 관세 전쟁도 했고, 미국 미디어의 정치 찬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민태경의 만행이랑 메모리 수군난 이렇게 많이 골랐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골랐어요. 그쵸. 해킹 사건은 진짜, 근데 하면은 이제 좀 하나 가라앉으면 또 하나 터지고 또 하나 터지고 계속 그러니까 지금 진짜 올해는 너무 해킹 사건이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업보가 쌓이고 쌓인 거죠. 그런 관련해서 이제 보안 관련에 대한 이제 그런 업보가 그간 쌓인 게 그냥 한꺼번에 터진 거죠, 그냥. 원래 깊이 있었는데 이제 파보니까 다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대부분 다 올해 터진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쿠팡은 모르겠다. 쿠팡은 내부자 문제긴 했는데 근데 내부자 그 전 직원이 이거를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뭔가 있었겠죠. 예, 그렇고요. 관세 전쟁은 지금 사실 이제 트럼프한테 지금 그걸로 돌아오고 있는 문제고 지금 특히 아까 좀 전에 얘기한 DJI 드론도 부품을 다 해봐 수입하다가 그것도 다 관세고만.
뭐가 1위 했을 것 같으세요? 카카오톡? 아니면 이제 해킹 4개 중에 하나일 텐데. 4개가 공동 1등을 할 것 같진 않고. 네. SK? 쿠팡 아. 이 1위였고요. 네. 2위가 KT고요. 3위가 SKT였어요. 아, 따다다. 그 순이었고 그 다음이 이제 관세전쟁이었네요. 관세전쟁. 그 다음이 예스24. 그 다음이 공동으로 이제 민태기 형이랑 자 클라우드 플레이어. 자 그다음 메모리 수급난 그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그게 있었는데요. 기타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기타 의견에 아까도 저희 올려주신 분 그거를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기타 의견을 올려주신 분들 지금부터라도 할게요. 죄송해요. 올해 사건에서 일단은 그래도 아이폰 쓴다요 님이 정말 직관적인 닉네임을 쓰시네. 깜부 치킨 3자 해동 및 1년의 사건. 1년의 사건씩이나 있었나요? 근데? 사건은 아니고 그냥 에이펙에 이런 사람들이 왜 왔지 하는 느낌이었죠? 그쵸. 네. 네.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와 있지? 왜 여기서 치킨을 까먹고 있지? 그 스피릿을 담아 저희 오늘 저녁은 깜부 치킨을 가겠습니다. 네. 예. 이제 쿠도캐스트 이제 막년에는 저 깜부치킨 하게 됐고요. 그리고 썼냐? 근데 이게 찾기가 힘들어. 잠시만요. 다 찍으신 분도 있었네.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잠시만요. 물결 소년님이 다카이치의 중국 패기. 저희가 사실 이거는 좀 사실 기술 IT보다는 좀 정치 쪽에 더 가까워서 저희가 선정은 안 했는데 거기도 만만찮죠 지금. 엔화가 지금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 주범. 우리 원화 떨어진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주범 주요 사건 중 하나죠. 예. 덕분에 저희는 덕분에 우리나라의 관광객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일본 가려던 중국 관광객이 다시 다 열로 온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 스탠스는 계속 유지할 것 같던데. 아마 그냥 계속 할 것 같아요, 느낌. 예, 잃을 것도 없고, 사실 그 총리의 그건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한테 잘 그쵸. 샤바샤바 해보면은, 중국이 저래도 트럼프 척지는 것보단 낫다. 약간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쵸. 올해의 망인은 후보가 누구였냐면, 일론 머스크, 홍민택 카카오 CPO, 데이비드 앨리슨, 데이비드 자슬라브, 도널드 트럼프, 뉴진스, 이렇게였는데, 누구 찍으셨죠? 제가 자슬라브 오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자슬라브는 결국에는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팔아먹는구나. 그래서 아마 골랐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 아닌가요? 그쵸. 그 사람은 성공한 거죠. 네. 그 사람은 성공했는데. 왜냐면 합병했을 때 그때보다 더 올려 파는 거 같은데. 훨씬 가치 높여서. 그랬죠. 그 와중에 이제 생긴 부수적 피해는 그쵸. 저는 누굴 골랐죠? 저는 민태기 형 골랐네. 이유는 아실 거고요. 민태기 형이랑 자슬라브랑 트럼프를 골랐네요. 민태기 형이야? 민태기 형이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 아저씨가 아직도 어떻게 붙고 있다는 게 더 놀라워. 이쯤 되면 눈치 좀 까고 슬슬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뭔가 자존심이겠죠? 그런 거일 수도 이제 어떻게든 자신이 뜻한 바를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이것에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습니다. 요거가 이제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하여튼 그렇고, 누가 1위 했을 것 같으세요? 생각에는 카카오 CPO. 네, 민태기 형이 1위였고요. 놀랍게도 2위가 도널드 트럼프예요. 놀랍진 네. 않나? 놀랍죠. 밀려났으니까. 그래요.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으면 도널드 트럼프가 1위 했을 텐데, 예. 그러는 건 있네. 그래도 이하씨 많이 내려왔네. 일론 머스크가 3위였습니다. 그 다음이 자슬라브야. 예. 그 와중에 이제 기타 의견이 좀 있었어요. 기타 의견이 쿠팡 애들도 넣어주세요. 이거 누구니? 이거 찾는 거 힘들어요. 쿠팡은 사실 누구를 넣어야 될까요? 김범 석인가 석이죠? 범킴이라고 하시죠. 예, 그 아저씨 맨날 지금 나 해외에 있어서 못 가요? 네, 범킴. 약간 우리 옛날 대표 하는 짓을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거 할 때, 퇴직금 받겠다고 난리 쳤을 때, 그때 생각, 그때도 미국에 있어서 못한다고 난리 쳤었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아이폰 쓴다요 님이 해주셨네요. 그 다음은, 방시혁. 을 누가 하셨냐? 방시혁은 누가 하셨냐? 있죠. 보리님이. 뉴진스 지금 관련해서 또, 며칠 전에 또 어제 또 얘기가 나왔죠. 그래요. 이제 더 이상 그러네요. 네.
근데 내 생각에 방시혁이 지는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 건이 아니라 지금 또 다른 걸로. 또 네. 맞아. 네. 주식 그것도 있구나. 네, 부정거래 의혹 때문에. 그렇구나. 아직 그것만이 문제가. 네, 이제 뭐 다른 게 또 있어가지고 살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분은 좀 빠져야 돼요. 좀 빠지셔야지. 뭐야, 그게. 뭐 하여튼. 그래. 올해 망 콘텐츠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관식으로 돌렸는데, 개인적으로 티점님은 뭐 하나 꼽으신다면 있으신가요? 저는 몇 주 전에 대홍수를 봐가지고 대홍수를 뽑겠습니다. 저 아직도 못 봤어요. 대홍수가 사실 마케팅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마케팅을 잘했으면은 그냥 그럭저럭 망영화내 정도로 끝났을 텐데, 사기를 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뒤통수 후려갈긴 영화가 몇 개 있었죠. 소스 코드도 좀 그런 계열의 영화죠, 사실. 근데 이제 소스 코드는 마케팅 쪽에서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예고편을 딱. 근데 그거를 깔고 갔나요? 그거의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를 깔고 갔었나요? 애초에? 대홍수 스포일러입니다. 참고로. 대홍수 자체가 이제 원래 계속 예고편을 뭐 아파트에 물이 차오르는 홍수가 났다. 그거 거기까지만 한 거죠. 네, 그쵸. 홍보. 그 소스 코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 아닌가? 근데 제목이 소스 코드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거긴 한데 대홍수도 포스터를 보면은 이게 단순히 대홍수랑 그 노란색 빛은 뭐지라는 그 생각이 들기는 했을 것 같아요. 포스터에서.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시뮬레이션이었다라는 포스터. 스포일러입니다. 죄송합니다. 난 보지도 않았는데 스포일러 하고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네. 그래가지고, 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되게 이상했다. 그리고 이제 좀 묘사가 상당히 좀 이해를 좀 애매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인공지능 훈련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낌이 들었던 게, 이제 뭐 시뮬레이션이 이제 결국에 이제 그 30분 만에 그 시제 상황은 끝나요. 지구는 물에 잠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연구원인 김다미 씨의 의식을 그 컴퓨터에 업로드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돌린다는 소리인 네, 거예요? 이제 그 아파트에 물이 차오르는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계속 돌린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이제 어머니의 모성애를 학습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요것이 이제 그 영화의 플롯인데요. 네. 스포일러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 일단 모든 전제 조건을 다 밀어놓고 생각을 했을 때 의식을 업로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정을 훈련을 시켜야 하는 상황인 건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뭐 그것들과는 별개로 이제 그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김다미 배우의 캐릭터가 죽어가는 상황이거나 이제 시뮬레이션이 실패할 만한 상황이 되면은 컴퓨터가 꺼지는 연출이 나와요. 서버가 이제 불이 점점 꺼져요. 왜 끄는지는 모르겠어요. 꺼지는 연출이 나와요. 그러다가 그 시뮬레이션이 이제 실패하는 상황에서 뭔가 변수가 생기면 컴퓨터가 다시 켜져요. 왜 굳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별로였다. 예, 저는 제가 워낙 좀 선별적으로 봐서 그랬나, 전 뭔가 재미없었다 이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사실 올해 본 것도 많지도 않고. 이번에 사실 망한 거는 영화계가 전반적으로 망했죠. 예. 뭐가 없었다. 예, 그런 그걸로 기타 의견, 이건 다 기타 의견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익명으로 이제 주셨는데, 한국 영화라고 아예. 그럴 수 있죠. 저도 맞다고 봅니다. 예, 특히 지금 당장 지금 내년에 나올 것도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많이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요, 또 다른 익명인데, 예, 조립 PC 가격이. 이거는 이따가 얘기할 거랑, 예. 네. 이따가 얘기할 게 있고요. 그때 컨텐츠인가요? 예, 컨텐츠일 수도 있죠. 네. 그래도 아이폰 쓴다요님은 저 컨텐츠 데벌런이라서 망콘이 너무 지엽적이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저희 또 자주 나와주시는 올란드 하우스님이 남극의 셰프. 그쵸. 그것도 있었죠. 예, 이거는 딱 그 상황에 나왔죠. 저기 백종원 이미 평판 확 떨어지기 시작할 때 나왔죠. 예, 그리고 안 그래도 남극에 지금 그때 그 논란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식자재 부족해 죽겠는데 들고 오지도 않고. 그쵸. 그것도 있었고 아마 시계를 지웠다나 그런 의혹도 있더라고요. 그 식사 시간을 속이려고 요리하느라 시간이 더 오래 걸렸는지 타임이 오버됐는지 모르겠는데 식사 시간을 한참 넘은 시간에 이제 식사를 줬나 봐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찬이라고 맛있는 모습이 많이 찍혔겠죠. 근데 이제 천장에 있던 벽시계가 지워졌다. 그 편집으로 다 지워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무리수 기획을 왜 하는 거야? 이게 예능은 할 게 뭐든 없나? 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 할 게 없나 보다? 음. 예, 그렇게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다음은 이제 올해 다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인간들이 안 다뤘던 주제. 이것도, 총 3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물결 소년님이 중국산 전기차와 테슬라를 비교해달라고 해주셨는데 근데 거기다 가로에다가 저 자기는 중국인이 아니고 서울시 노원구 출신 TMI입니다, 여러분. 뭐 저도 노원구 출신이긴 한데요. 뭐 하여튼.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게 제가 중국산 전기차를 몰아본 적이 없어요. 테슬라는 구형이긴 했지만 그래 테슬라는 몰아본 적이 있는데 제가 중국산 전기차는 우리나라 지금 중국산 전기차 지금 BYD 아니면 저 버스 그쵸. 버스 승차감. 그래서 제가 따로 코멘트 드리기는 힘들 것 같네요. BYD 쪽에서 시승차를 내어주지 않는 한에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모르겠어요. 전반적인 거를 원하시는 건지 그냥 지금 도는 그런 얘기들을 원하시는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BYD가 그래도 제가 우려했었던 것만큼 그렇게 확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간간히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만큼 이게 싸게 나와서 진짜 전기차 시장에 생태계 교란종이 된다 이런 거 정도까지는 아직은 그런 일까지는 안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또 내년에 또 어디 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이 또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되는데, 네, 그 정도밖에 제가 코멘트를 못 하겠네요. 자, 그 다음은 이거는 올랑다우스님이 리액트 투 쉘 취약점 사건을 다뤄달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램값 폭등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익명분께서 램 가격 상승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2가지를 한번 잠깐 간단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리액트 투 쉘이 조금 짧을 것 같으니까 걔부터 먼저 할까요? 리액트 쉘 같은 경우에는 그냥 12월 초에 나왔던 이번 달 초에요? 네, 이번 달 초에. 얼마 안 됐구나. 네, 12월 초, 11월 말, 그때쯤에 이제 나왔던 건데, 요즘 리액트를 많이들 사용을 하죠. 웹사이트 만들 때 리액트를 많이 사용하고, 이제 그거 기반으로 된 넥스트라는 프레임워크를 많이 쓰는데, 그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 리액트 중에 리액트 서버 펑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가장 간단한 거는 좋아요 버튼? 요런 거 누르면은 자동으로 서버에 바로 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 네. 예를 들면 많이 쓰겠네. 네, 많이 쓸 기능이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거를 구현을 할 때 프론트엔드에서 버튼 누르면 API로 호출해갖고 그 API가 DB에다가 이렇게 쓰는 방식이라면 서버 펑션 자체는 서버에다가 바로 실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 설정을 해가지고 좋아요 수가 올라가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 서버 펑션에다가 페이로드에 보통은 이제 권한 같은 거 하면서 뭘 할 때 권한 검증도 하고 다 하는데 페이로드에다가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여기서는 상태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던데 뭔가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페이로드에 심으면은 이게 그대로 서버에 들어가고 서버는 이걸 해석을 해갖고 실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페이로드에 들어간 데이터가 악성 코드일 수도 있고 랜섬웨어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서버를 마비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마 메타에 제보가 들어갔고 메타가 이제 리액트를 관리하는 곳이니까요. 네, 주제니까. 그래서 이제 리액트가 이제 급히 공고를 때립니다. 여러분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게 12월에 이제 그게 리액트 투 쉘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리액트에서 쉘에다가 바로 명령어를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리액트 쉘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붙어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넥스트도 그렇고 리액트도 그렇고 바로 대응해서 패치를 진행했고요. 대신에 이제 그 영향을 받은 게 이제 리액트를 쓰는 프로젝트는 거의 다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제때 하겠냐고. 그래서 이제 또 그거에 대응하는 분들은 이제 대응을 하실 텐데 안 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해결이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은 좀 그래도 다 나아진 게 이제 개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요런 GitHub나 이런 것들 쓰시잖아요. GitHub나 이런 데에서 자동으로 패치해주는 기능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패치하세요 하고 알림이 뜨고 패치할 수 있게 지원을 다 해주는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 가려고 있는 웹사이트도 이제 저는 이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메일이 오더라고요. 만들었으니까 그냥 이거 버튼 누르면은 바로 우리가 패치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걸 그냥 바로 패치할 수 있게 뭔가를 만들었구나. 네, GitHub에서는 아마 플리캐스트를 자동으로 아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넥스트 배포할 때 많이 쓰시는 버셀에서도 그냥 자동으로 그 플리퀘스트 만들어주는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어가지고 바로 좀 그래도 대응이 좀 빨랐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개발자들이 바로 대응을 했어야 됐어서 큰일은 맞았죠. 이제 그게 알려진 이상 바로 이거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겼을 거고. 그렇죠. 네. 빨리 안 하면은 그쵸. 바로 이제 문제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늘 그 타이밍이 참 맞추기 힘들어요. 그죠? 네. 그 다음은 이제 램 가격 폭등인데, 저희가 원래 이거를, 저희가 방송을 좀 오래 쉬는 바람에 못 다룬 주제예요. 그래서 어차피 다루려고 했었고, 근데 이렇게 이제 다루기를 요청하는 게 2번이나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다룹니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그놈의 AI 또! 그쵸. 이제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오픈 AI랑 계약을 맺었어요. 사실상 이제 D램 생산량의 40% 정도를 이제 그 스타게이트 서버에다가 갖다 꼬라박는 그런 계약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그거예요.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이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3위가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 그 3개까지 하면은 거의 점유율이 메모리 생산량 점유율이 거의 90%가 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둘뿐만 아니라 마이크론도 근데 이 스타게이트뿐만 아니라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서버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이제 그걸 꼬라박는 게 이제 거기다가 공부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된다. 사실 늘 그렇잖아요. B2C보다는 B2B가 훨씬 돈이 많이 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소비자용 이제 메모리의 공급량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마이크론은 아예 얘네는 이제 크루셜이라고 해서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이제 일반 소비자용 브랜드가 있었는데 철수하겠다. 우린 이제 그것만 할 거다. AI만 할 거다. 이제 우리 B2B만 할 거다. B2B만 할 거다. 상황이 가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은 당연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이제 게임 쪽이나 이제 조립 PC 쪽. 장난 아니죠. 지금 램 가격이 지금 진짜로 지난번에 보니까 64기가가 100만 원을 넘었던데. 메모리 스틱이. 볼까요? 지금 어떤가? 쳤어요. 지금 하여튼 원래 얼마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그게 문제긴 한데, 저도 PC 조립한 지가 한참 돼갖고. 근데 한번 다나와 쪽을 보면 알겠죠. 메모리. 여기에 핫이라고 H가 붙어있는데, 뜨겁다 볼 때 지금 불타고 있는데. 자, 지금 보니까요. 지금 G스킬의 DDR5거든요? 그 DDR5 6000, 이제 32기가, 16기가짜리 스틱 2개인데, 얼마일 것 같으세요? 16기가짜리 2개. 네, 32기. 60만원? 74만 5천. 웃긴 건 뭐냐면, 지금 최저가 이제 추이가 나오잖아요? 3개월 전, 10월 달에, 10월 7일에 얼마인 줄 아세요? 19만 8천. 근데 지금 3배 넘게 올랐어. 거의 3.5배예요. 3배도 아니야. 3배 반이야. 20에 거의 20만 원인데 75만 원까지 74만 5천 원이니까 이런 상황이고요. 일단 당장 우리가 겪는 건 이 상황이 일단 그렇고요. 평균적으로 거의 한 2-3배씩 가격이 올랐다고 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메모리 가격은 원래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계속 하는 거지만 이거는 지금 역대급의 문제다. 이거에 이제 또 딴 데로 이제 불똥이 튀기 시작하는데, 이제 게임 콘솔들, 즉 마이크로소프트랑 소니, 닌텐도는 모르겠어요. 지금 닌텐도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엑박 같은 경우가 좀 심각하대요. 이럴 줄 모르고 지금 메모리를, 이게 보통 이제 미리 한 재고를 쌓아놓거든요. 얘네들도 이제 그날 뭐 다음 해 얼만큼 만들어야겠다, 그만큼 메모리를 사야겠다, 미리 계획을 짜고 미리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메모리 재고가 충분치 않답니다. 사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이꼴하지 않았죠? 그래서 내년에 엑박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엑박 시리즈 X랑 S가 올라갈 가격이, 안 그래도 지금 얘네들 보통 콘솔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쵸.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가격이 다 계속 올랐어요. PS5도 계속 올랐고, 뭐 스위치 2는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됐고, 근데 뭐 스위치 2는 그래도 잘 팔렸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엑박도 좀 가격을 올려야 될 판이고, 지금 소니는 아직 그래도 재고가 좀 있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장기화되면은 이제 그쵸. 소니도 올려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차세대 엑스박스랑 PS6죠.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6가 이제 원래는 한 2027년, 28년 정도에 지금 나오는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쯤 돼야 이제 7, 8년, 보통 콘솔이 한 7년 주기 정도 사이클이 돌아요. 그래서 막 PS3랑 엑스박스 1도 2013년에 나왔는데, 시리즈 X랑 PS5도 2020년에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딜레이를 시킬까 지금 그러고 있답니다. 초반에 딱 첫 출시인데 지금 메모리 때문에 가격이 이따위에요 이러면은 이제 누가 사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금 PS5랑 엑박 시리즈 얘네들을 질질 끄는 거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죠. 그 전까지 지금 가격이 내려갈지도 모르겠고. 예. 그리고 스마트폰도 영향이 있죠. 스마트폰에도 램이 들어갑니다. 얘도 컴퓨터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루머가 돌고 있어요. 뭐 가격도 올라간다는 루머가 있고, 지금 몇몇 제조사들은 원래 이제 램을 16기가까지 올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걸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마 이제 그런 메모리 수압에 더 의존을 하겠죠. 그 말인즉슨. 그래서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삼성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폰 17이 지금 굉장히 제가 이제 리뷰할 때도 늘 그랬지만 이만한 가성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랬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용량도 2배야. 디스플레이는 120Hz 올랐어? 그리고 램은 안 올라갔는데? 램 8기가 그대로인데. 뭐 하여튼, 화면도 좋아졌어. 카메라도 나쁘지 않아. 그 다음에 배터리도 잘 가. 그 다음에 용량은 2배 됐어. 근데 가격이 4만원 밖에 안 올랐어. 그러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아이폰 17이. 그리고 그게 삼성의 예상보다도 지금 가격이 너무 잘 나와서 지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S26을 원래는 이제 카메라도 바꾸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다 그냥 S25랑 동결해야 돼. 왜냐하면 단가를 낮춰야 되니까, 가격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S26이 안 그래도 지금 바뀌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판에 메모리 때문에 가격까지 올리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본 소식인데, 엔비디아하고 AMD가 그래픽카드 가격을 올립니다. 여기에도 램이 들어가죠. V램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얼마나 올라가냐? 자, 엔비디아의 지포스 RTX 50 시리즈, AMD의 라디온 RX 9000 시리즈 등 일부 소비자용 GPU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먼저 이뤄질 전망이다. 엔비디아 주력 제품인 RTX 5090의 올 초 출고가는 $1999, 286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00, 야, 715만 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양산은 앞으로 매월 GPU 가격을 계속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램 때문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좀 맞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DDR5 16기가 램의 가격은 지난 5월 $5.5였는데 지난달 $20를 넘었다. 그랬고요. 근데 그러면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어요. 이제는 애플의 램 가격이 점점 합리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근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아마 보통 이제 얘네들이, 물론 애플은 원래 서플라이 체인의 거의 달인들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을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 이렇게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계약을, 이제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계약 이제 그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몇 년을 락을 걸어놓는다. 네. 근데 이 이후로 떨어지면 얘네들은 손해 본 거죠. 약간 공매도 같은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치솟으면 얘네들은 그쵸. 이득을 본 거죠. 공매도 맞네, 이거. 메모리 갖고 공매도 하는 거네. 근데 이게 애플이 언제까지 계약을 맺었냐가 또 문제고, 지금 안 그래도 애플이 지금 삼성이랑 뭔가 관련 메모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루머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왜냐하면 이제 애플도 아무래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확보는 해요. 삼성이 그냥 무시하지는 못할 거예요. 얘네들도 큰 그거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시가보다는 조금 적은 가격으로 어떻게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외에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애플만큼 많이 생산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애플은 솔직히 걔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폰뿐만 아니라 맥북, 애플워치 다 그냥 거기에다 다 램을 다 같이 쓰면은 어차피 걔네들은 박리담회가 가능해서.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장기화 되면은 애플도 당연히 가격을 올리겠죠. 업그레이드 가격을. 근데 이제 당장 이제 내년 3월에 어떻게 되냐가 이제 관건이죠. 내년 3월, 내년 봄쯤에 이제 새 맥들이 또 나올 텐데, M5 프로랑 맥스랑, 그리고 M5 맥북 에어도 나오고. 근데 얘네들의 메모리 업그레이드 가격이 얼마나 될지가 이제 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뭔가 노트북을 사실까 했던 분들은 지금 그냥 M5 맥북 프로를 사시는 게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까지 왔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증산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인데, 그거죠. 일단은 증산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설비를 더 뭐 깔아야 되고 이러니까 돈이죠. 근데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메모리가 좀 수요가 높아져서 아싸리 하면서 증산을 했는데 그 뒤로 갑자기 수요가 확 떨어져서 메모리 값이 폭락한 적이 있대요. 그때를 반면교사 삼아서 아직까지는 이제 지켜보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얘네들도 어느 정도 AI에 버블이 껴있다는 거를 얘네도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일단은 지금 당장은 이 폭발적이라고 해서 당장 노젓자를 안 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지네들 어차피 지네들 이래저래 더 높은 가격으로 돈 받고 팔고 그쵸.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빨리 행동을 할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고. 그래서 네. 당분간은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럼프의 공약은 보통 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서 과연 스타게이트가 끝까지 갈까라는 저는 좀 의심이 좀 있어요. 스타게이트는 제 생각에는 그냥 계속 갈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트럼프랑 샘 올트먼이 상상했던 그거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쵸. 그냥 이 부품을 이렇게 사들인 걸 어딘가에 써야 되니까 쓰기는 쓰는데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고. 그게 뭐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의미 없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궁극의 돈쥐알일 수도 있어요. 네. 진짜 올해 이게 궁극의 돈쥐알일 수도 있는데 좀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메모리 전 당분간 컴퓨터 살 일 없는 게 차라리 저 사실 맥미니 바꾸고 싶었거든요. M1인데 지금 당장 그냥 지금 돈 없는데 M4를 살 수도 없고 그냥 안고 죽어야겠다. 뭐 느리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저 인기 없는 사견 핫테이크의 시간이죠. 저희 좀 이거는 익명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안 할 건데 사실 근데 총 4가지의 이제 핫테이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2가지 종류로 귀결이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카카오톡 얘기인데 이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카카오톡의 쇼폼 강화 전략이 정치권에서까지 지청구 넣고 CFO 딥페이크 영상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나는 의문. 그냥 사용 횟수로 자연스럽게 판단, 뭐 정착되든 도태되든 했으면 될 일인데 너 심심한데 잘 걸렸다 분위기에 지나치게 쟁점화됐다는 느낌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이게 카카오톡은 제가 그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쇼폼이라는 것 자체가 그 개인정보 관련 좀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도 문제가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거죠. 그 청소년의 동의 없이 그쵸. 그거랑 문제가 청소년한테 부분별로 좀 쇼폼을 노출시킨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그건 아직도 문제고 왜냐하면은 그 부모 가족 관계 증명서를 보내면은 뭘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쵸. 아직도 그거를 아직도 간소화를 하겠다고는 했으나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뭔가 딱히 업데이트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맞춤형 광고 제공 시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한데 카카오는 이를 받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서 카카오는 이거는 맞춤 광고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냥 랜덤을 뿌렸기 때문이다. 아니 그러면 일단 최소한 그 필터링은 했어요. 저는 동의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게 단순히 그 쇼폼을 넣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안에서 내포하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개인정보 그거의 문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오목교 전자상가에서 들었었는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관련 링크를 제가 에피소드 노트에다가 걸어 놓을게요. 근데 거기서도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거를 어떻게 핸들링 했냐의 그 문제가 있거든요.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딥페이크 관련해서 아까 이제 티덤님이 얘기하신 게 있었는데. 딥페이크가 이분은 이제 딥페이크가 되게 심각한 사안이었다로 판단하게 하시는 기준을 삼으신 것 같은데 사실 요거는 제가 그냥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딥페이크 영상이 나오는 상황 자체가 인터넷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인터넷 문화가 정착한 게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나 라는 말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이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그냥 놀이처럼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문화 자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쇼폼 강화 전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엔 좀 많은 게 내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쇼폼을 카카오톡에서 보여주는 것도 있고 UI를 변경한 거가 이제 2가지가 문제가 됐었죠. 사실 그거에 대해서 봤을 때 쇼폼이 들어온 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다음에 그 UI 변경 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그 쇼폼을 넣고 난 다음에 이제 카카오 측 태도라고 해야 되겠죠. 그 태도가 사실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내기에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의견은, 이건 무려 세 분이 비슷한 의견을 주셨어요. 바로 이제 리퀴드 글래스 관련해서인데, 하나씩 읽어 드릴게요. 리퀴드 글래스는 윈도우 비스타의 에어로 1에 나온 디자인 대격변 중 그나마 가장 파격적이고 대담한 시도였으며, 이래저래 2026년 이후에도 당분간 이어질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뭐 애플이 하는 건 거의 다 따라하니까 뭐 그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에어로 1에 나온 대격변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에어로 1회로 사실 인터페이스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중 하나가 웹OS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웹OS의 그 멀티태스킹 UI나 이제 홈으로 하는 거 그거를 다 따라한 게 이제 아이폰 10이었죠.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당연히 따라 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iOS 7도 사실 근데 iOS 7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게 이제 윈도우의 메트로였죠. 그쵸. 네, 윈도우 폰에. 그거 이제 그리고 그 타일형 그 UI도 그렇고, 그래서 에어로 이후에 투명 UI의 그 반투명 UI의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에어로 이후의 대격변은 맞는데, 저는 그 외에도 진짜 그런 UX 디자인의 패러다임이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동일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있네. 당겨서 새로 고침. 또 굉장히 중요한 그거 중 하나였죠. 그거를 시작한 게 이제 트위티라는 앱이었는데, 그거가 이제 그거를 트위터가 사서 이제 트위터 공식 앱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리퀴드 글래스 구리다는데 계속 쓰다 보니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계속 보다 안드로이드 보면 진짜 오징어는 거기 있어요. 한 몇 세대도 전인 느낌이에요. 안드로이드 쓰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사실 요즘 UI에 대해서 꽤 뭐라 그래야 되죠?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는 감각을 좀 잃어버린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기 불편하다라는 것만 확실하게 느껴지면 이건 별로다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둘 다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저도 리퀴드 글래스에서 이게 너무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은 없어서 그냥 지금 막 쓰고 있는데, 이게 그냥 예쁘고 정말 이것 때문에 심미적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심미적인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그 심미적인 기준이 죽은 건지 판단 기준이 없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사실 리퀴드 글래스에 대해서 크게 그런 거로는 반감이 크게는 없어요. 저는 안드로이드 쓴 지가 좀 오래돼서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인지 기억 안 나네요. 하여튼 근데 딱 코멘트하긴 힘든데, 제가 안드로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란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통일성이 없어요. 그건 그렇죠. 일단은 뭐 제조사마다 UI가 다 다르고, 그리고 솔직히 이제 앱들마다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iOS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어차피 그거 무시하는 애들도 많긴 하지만, 통합적으로 이제 UI 이런 디자인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다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아무래도 각자 다 따로 놀니까. 그쵸. 따로 놀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이게 심미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제 그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다 따로 놀면은 사용성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앱은 이게 여기 있었는데 딴 앱은 예를 들어서 그 햄버거 메뉴 있잖아요. 네. 누구는 왼쪽에 있고 누구는 오른쪽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의 이제 그런 사용성에서의 좀 그런 통일감, 이제 좀 일관성도 좀 부족하다는 느낌은 좀 들기는 해요. 안드로이드는 여전히. 근데 그거를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이건 약간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높다와 일관성이 없다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좀 어려운 문제기는 하죠. 예. 그 다음은 리퀴드 글라스의 요체는 그저 투명한 디자인이 아니라 유려함과 백그라운드 배경과 잘 호응하는 반응성이며, 그 측면에서 꽤나 이쁘고 괜찮은 디자인 언어다. 반만 동의. 왜냐하면 그거를 위해서 가독성에 좀 피해를 좀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가장자리, 이렇게 잠금화면 올릴 때 가장자리가 이렇게 이러는 거 이쁘긴 해요. 근데 이런 개별 효과들은 이쁘긴 한데, 이제 이게 텍스트랑 겹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 이제 헬게이트가 물론 그 뒤로 이제 애플이 조금씩 좀 텍스트 알림 버블이나 이런 거 같은 거에선 조금씩 이제 조금 효과를 좀 줄이기 시작하기는 했는데, 가독성 생각해서. 근데 심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알렌다이가 이제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알렌다이가 이제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컨텐츠를 위해서 이제 UI 요소들을 계속 유동적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 UI의 이런 요소들은 사실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머슬 메모리로 이게 이 버튼이 여기 있었지 딱 하고 하는 건데 이게 계속 바뀌고 있으면은 어디 갔더라? 예를 들어서 사파리가 그렇잖아요. 사파리도 이제 이렇게 웹사이트를 하면은 처음에 뭐 밑에 주소바가 이랬다가 이제 하면은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이렇게 딱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공유를 하고 싶어 이거는 한 번 또 탭해야 된다. 이게 이런 거에서 이제 비호감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뭐 공유나 이런 뭐 탭이나 이런 컨트롤 버튼을 다 여기다 숨겨놨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뭐 이제 스텝을 하나 더 만들어놨다. 이 컨텐츠를 위해서. 그래서 좀 이것도 일장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UI는 아무래도 최대한 사용하기 쉽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긴 하니까. 그래서 그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긴 한데, 리퀴드 글라스는 제 생각에는 조금 심미나 이런 거에 조금 더 밸런스가 좀 치우쳐진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그러니까 리퀴드 글라스 디자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밸런스는 좀 밸런스 패치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7에서 아마 좀 일부 할 거고, 이제 제 생각에 27은 이제 이 새로운 이제 스티브 르메이의 영향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제 해가 거듭되면서 이제 좀 밸런스를 더 맞춰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지금 확인해보니까 저는 그 옛날처럼 그냥 컨트롤 다 뜨게 설정을 제가 바꿔놨네요. 아, 사파리를? 네. 그렇죠. 이게 이 사파리 디자인 옛날에도 한 번 이랬다가 맞아요. 난리가 나갖고 기본 설정을 바꿔놨잖아요. 네. 기본 설정을 원래 걸로 해놓고 그거는 이제 설정에서 바꿀 수 있게 그것도 알란다 이거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하긴 해요. 뭐 이래저래. 예. 하여튼 뭐 네. 근데 제가 좀 놀랐던 게 이렇게 핫테이크에 굉장히 그 리퀴드 글래스가 대부분이었던 게 좀 놀랐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 논란이, 해외에서는 엄청 논란이긴 했었어요. 이 가독성과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토론이 많았던 주제였나 싶기는 해요. 리퀴드 글래스가. 그거보다는 카카오톡이 너무 컸기 때문에 UI 변경이라고 하면은 카카오톡은 걔는 핫테이크 할 게 없어요. 네, 그렇죠. 걔는 너무 콜드야. 인기 없는 사견이 없어. 뭐 아까 뭐 소품이 있었긴 했는데 뭐 하여튼 자 오늘 이제 쿠도캐스트 망원은 여기까지고요. 이와 함께 저희도 이제 올해 이제 2025년 쿠도캐스트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물론 방송 나가는 거는 내년에 나갈 것 같긴 한데 편집상 이래서 아마 좀 일찍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는 어워즈 일찍 내보내야지 이랬는데 제가 독감으로 죽어버리는 바람에 모든 게 얼굴어졌는데 하여튼 2025년 사실 많은 분들에게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을 것 같아요. 진짜 해외발도 있고 우리 올해 연초에 시작을 계엄과 함께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시 계엄의 후폭풍으로 시작을 했구나. 네. 계엄 이미 작년에 벌어졌어. 그게 벌써 1년 전이에요. 말도 안 돼 진짜. 그거 한 게 벌써 1년 전인데 올해는 정말 이래저래 정말 허리케인에 그냥 몸을 맡긴 배마냥 정말 흘러가는 대로 여기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그랬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내년엔 좀 안정화가 되길 바라겠지만 미국에 있는 놈 때문에 그것도 쉽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이제 우리 모두 좀 다시 안정이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고 저도 올해 겪은 게 워낙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사실 저는 지난 이제 회사가 그 난리 나고 나서 계속 난리 나긴 했었다. 하여튼 하여간 올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갔든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 모두 2026년은 그래도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론 올해보다 안 좋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내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아마 CS 특집으로 돌아올 것 같지만 CS 벌써부터 뭐 제품 나오기 했던데 저희는 그러면 그때 돌아오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올 한 해 저희 쿠도캐스트 일정도 되게 좀 많이 랜덤인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차분하게 잘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저희는 내년에 또 힘차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뵐게요. 우리 그 얘기 안 했다. 빠르게 합시다. 올해의 지름. 저는 맥북입니다.
언제 거 사셨어요? 이게 M4 맥북 프로를 샀거든요. 아, 기본이요? 네, 기본형으로 샀는데 네. 그래도 지금 맥북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제일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가격 올라간다고 하니 얼마 안 남았다. 네, 진짜 얼마 안 남았. 네. 그때 왜 트럼프가 관세 때문에 뭐 노트북 한번 크게 타격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때 급하게 산 거였는데 뭐 다른 의미로 타격맞게 생겼네. 네, 저는 얘입니다. 아, 리코 GR3X. 왜 갑자기 끌려서 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되게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냥 가방에 찔러놓고 돌아다니다가 사진 찍고. 제가 이번에 이제 DT에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제 카메라를 리뷰를 할 거예요. 이제 연말 사실 기사는 내년에 나가겠지만 어떻게 보면 나름 연말 피날레 느낌으로 쓰는데 얘를 뭐 이제 니콘 Z6-3도 샀지만 걔는 이제 일하려고 산 카메라라서 조금 다르고 얘는 진짜로 사실 가격이 비싸요. 네, 아내가 가격 듣고 왜 이렇게 비싸냐고 100 얼마였지 100 몰라 하여튼 그랬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잘 샀습니다. 뭐 GR4는 더 가격이 더 올랐단 말이지. 거의 200만 원 바라보던데? 카메라 쪽도 지금 인플레이션 심해요. 그쪽도 지금 막 미쳤어. 이제 이번에 라이카 리뷰할 때 이제 리뷰 나왔습니다. 저희 지난 방송 때 어떤 카메라인지 얘기를 안 했는데 라이카 M2V1을 리뷰를 했고요. 렌즈랑 해서 도합 2천만 원이 넘는 조합. 바디가 1,4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렌즈가 700만 원 정도라서 둘이 합치면은 2천만 원이 넘는 조합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마당이니 모든 게 비싸요 요즘. 저는 그래서 이게 맥북도 M1 프로인데 이거 저는 이제 업그레이드 타이밍 놓친 것 같아요. 이거 안고 죽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아마 내년에는 아이폰을 바꾸는데 온 화력을 집중해야 될 판이라 폴더블로 갈 거겠죠. 예전에. 하여튼 저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거 진짜 다 했다. 사실 지금 저희 이거 모니터링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이거 사운드 어떻게 나왔을지 몰라요. 이제 들어보면 이제 서프라이즈야. 뭐 온갖 지퍼 닫는 소리, 의자 쿵하는 소리, 뭐 가방 꺼내는 소리, 뭐 노트북 떨어지는 소리 난리들 아니었을까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최대한 지워볼게요. 못 들으셨다면 성공한 거예요, 제가.